제이미와 제니스의 JJ 팝콘 톡. 안녕하세요, 제니스 씨. 안녕하세요, 제임씨.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피 뉴 이어. 예, 우리 근데 인사하지 않았나요? 저번 주에 안 했나요? 하기는 했는데, 예. 그거는 작년에 미리 녹음하느라고 했으니까, 이번이 진짜 예. 인사. 진짜 새해 인사입니다. 예. 예. 저희 또 올해도 계속 들어주고 계시는 청취자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정말 올해는 좀 더 나아져서 예, 사람들이 거리에도 좀 돌아다니고 네. 반갑게 만나기도 하고 이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정말 그랬으면 좋겠는데, 네. 초장부터 별로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네. 미국은 잠시라도 뉴스의 중심이 되지 않으면 참지를 못하는 나라인 것 같아요. 그러게. 이거 네. 한국말로 하면 관종인가요? 네, 지금 아직 임기가 남은 대통령이 네. 거의 세계 1등급 관종이다 보니, 더 심한 것 같긴 합니다만, 그러게요. 예. 어저께 진짜 무슨 일 나는 줄 알았어요. 네. 지금 녹음하는 날 기준으로 해서 1월 6일이죠? 네. 1월 6일 날 의회에 난입하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정말 어느 나라에서도 보기 힘든 풍경 같은데 2년 전에 한국에서도 좀 벌어졌던 일이라고는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 무기가 또 자유화가 돼 있는 나라니까 훨씬 더 위험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진짜로 인명 피해도 있었고, 그런데 이게 또 대통령이라는 작자가 선동을 해서 시작하게 된 일이라서 더 큰일이 된 거죠. 그래서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기까지 앞으로 2주밖에 안 남았는데, 네. 2주가 굉장히 길어질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 탄핵 절차 들어갈 것 같고요. 왜냐하면 법은 어겼으니까 음, 기소할 근거는 충분한 것 같은데 2주 안에 그게 벌어질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다행히도 조지아주에서 상원 의원 선출이 다 민주당 쪽으로 기울어가지고 지금 상하원을 다 민주당이 컨트롤하게 됐거든요. 이번 새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부터는. 그래서 뭔가 좀 일이 진행됐으면 하는데 너무 난장판이라서 이거 네. 수습하는 데만도 한텀으로는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제 시각으로는 민주당도 좀 문제가 많은 당이기 때문에 좀 더 프로페셔널한 감각을 보여주기는 하는데 좀 이번 회기에 노력해서 진짜 좀 잘해줬으면 좋겠어요. 좀 정치적인 문제로 덜 좀 스트레스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 이게 뭡니까? 네. 이 시기에 참. 그러지 않아도 힘든 이 시기에 음, 근데 왜 이렇게 힘들어해야 되냐고요. 영화를 맞아. 보면서 많은 네. 힐링과 영감을 받았던 한 해였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네,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작년 한 해 동안 네. 좀 집안에 본의 아니게 머무르면서 자기 자신과 이제 어떤 관계에 대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었었는데, 예, 나이가 있다 보니까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럴 때 영화들이 좀 생각할 지점들을 많이 던져줬던 것 같습니다. 저는 글쎄요, 작년 한 해 동안 스트레스를 받지 않기 위해서 뉴스를 안 본 것은 물론이고요. 네. 영화도 웬만하면은 좀 무거운 주제를 다룬 거는 피했거든요, 일부러. 네. 그래서 주로 본 게 좀 오락 영화나 네. 공포 영화 위주였어요. 그래서 네. 한국 영화가 또 장르 영화가 많잖아요. 특히 이제 좀비 영화, 호러 영화 이런 쪽으로 네. 굉장히 좀 컨텐츠를 많이 만드는 편인데, 그래서인지 한국 영화랑 드라마에 대한 관심이 넷플릭스의 통계에 의하면 네. 3배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러게요. 요즘에 얘기하는 사람들이 부쩍 많아졌어요. 네. 유튜브만 봐도 한국 시리즈나 한국 영화에 대해서 그 리액션이나 리뷰를 다루는 그런 동영상들이 엄청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네.
근데 작년에 한국 좀비 영화는 좀 좋지 않았죠. 예, 뭐 개봉작으로 반도가 있었는데 좀 좋지 않았고, 예, 드라마였던 킹덤은 좀 괜찮았고, 예, 막판에 스위트홈이 대박을 터뜨려서 예, 좋은 반응을 지금도 얻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스위트홈 경우에는 좀 네. 세계적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일단 무엇보다도 한국의 컴퓨터 그래픽이 이렇게 발전을 했다라는 것을 좀 확실하게 보여주는 작품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저는 네. 아직 못 봤거든요. 아, 그러셨구나. 네. 그게 그 정도로 괜찮았어요. 네. 특히 첫 에피소드가 음. 꽤 괜찮았어요. 괴수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뭐랄까요? 그러니까 몬스터가 나오는 그런 호러 영화인데, 근데 뒤로 갈수록 호러 장르의 색채는 상당히 옅어집니다. 그래서 뒤로 갈수록 저는 좀 실망을 많이 했는데요. 네. 예, 저는 좀 완전 장르물인 줄 알았는데, 초반만 그렇게 가고, 뒤로 갈수록 좀 그런 게 약해져서, 어쨌든 간에, 뭐, 한국의 그런 컴퓨터 그래픽하고, 특수효과,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인지 좀 엿볼 수 있게 해주는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한번 봐야 되겠네. 네. 뭐 장르적인 기대는 좀 크게 갖지 마시고, 네. 네. 근데 잔인할 때는 또 엄청 잔인해요. 아, 잔인한 거 좋아해요, 저. 네, 네. 근데 그게 지속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스릴 자체를 추구하는 드라마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좀 장르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부분이죠. 아, 그건 좀 안타깝네. 이미지는 괜찮은데 그게 장르로 가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이미지적인 어떤 미학적인 그런 측면만을 강조하는. 그리고 이제 발견이 있다면 이시영의 근육? 그 뭐 발견이야. 그 네. 전에부터 다 알려진 거였는데. 이번에 또 확실하게 또 벗고 나오시기 때문에. 아, 그래요? 예. 멋있게 여전사로 나와요? 예, 다이하드 찍으십니다. 다이아도 좋아. 근데 다이하드로 가진 않죠. 아, 그래요? 말씀드렸다시피. 장르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지적인 강조는 있지만, 그게 장르적인 효과로 이어지진 않습니다. 아, 다이아드는 제가 네. 조스를 여름마다 보는 것처럼 다이아드는 크리스마스 때마다 보거든요. 아, 예. 그래서 다이아드 얘기 나오면 너무 반가워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제 기점으로 해서 이시영 배우가 뭔가 이런 좀 살을 깎는 액션 영화를 한번 해줘도 되지 않을까. 나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렇게 뭐라 그러나 연기할 수 있으면서 네. 실제로 액션까지 가능한 여배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그런 쪽으로 조금 네. 밀고 나가면은 진짜 효과 있을 것 같아요. 스위트홈은 근육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는지 다른 설정을 넣었어요. 그 역할에. 그래서 이 사람이 뭐 지킬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막 만들어주는데 그런 이제 자질구레한 거 다 쳐내시고 그러니까 오로지 존 맥클레인 형사처럼 뭐 존 맥클레인 형사도 가족을 구하기 위해 그렇게 열심히 한 거긴 하지만 오로지 약간 좀 프로페셔널리즘으로 달려가는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캐릭터 하나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 그 액션이고 호러고 이 줄거리는 간단한 게 제일 좋거든요. 맞아요. 그 심플한 게 최고예요. 자꾸 이렇게 인간적인 당위성을 만들려고 막 이렇게 덧대는데 재미없습니다. 알았어요. 나도 한번 보고선 같이 얘기를 해볼 만한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뭐 저희가 근데 오늘 할 일은 스위트홈 얘기가 아니고 맞아요. 예, 2020년에 베스트 영화를 꼽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말 신나는 또 그런 순간입니다. 근데 음, 아주 신나진 않아요. 저 그렇게 신나진 않았어요. 왜냐면은 제가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1년 내내 무거운 영화 피해 다녔다고. 네. 그래서 연말에 완전히 무슨 벼락치기 하듯이 예. 영화를 엄청 많이 봤다는. 그래서 그 기분이 굉장히 다운이 많이 됐었어요. 벼락치기로 무거운 영화들을 몰아서 보신 건가요? 무거운 영화를 한 하루에 4편씩 막 보고 그러니까, 와, 완전히 내가 이래서 피해 다녔었지, 맞아, 막 이러면서
진짜 힘들었어요. 네, 저는 뭐 그렇게 암암리에 개봉한 영화들 있잖아요. 그래서 뭐 연말 베스트 리스트를 보니까 막 처음 들어보는 영화들도 많고 그렇긴 한데 솔직히 암암리에 개봉해서 회자가 적게 된 영화들은 뭐랄까요, 저도 그렇게 흥미롭게 볼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저는 일정 정도는 좀 포기를 했습니다. 제 리스트는 좀 화제작들이 많은 것 같고요. 네. 네, 그리고 많이 좀 그나마 본 영화들일 것 같고 그 중에서도 저한테 좀 잘 살아보세 뭐 이런 생각을 줬던 그런 영화들 중심으로 꼽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벼락치기는 안 했어요. 네. 네. 아니, 제가 한 게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예. 이거는 레코멘드 할 수가 없어요. 아, 근데 또 저희가 네. 뭐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아니면은 이런 영화가 좋아요라고 그런 감상을 나누는데 또 어떤 또 들어가야 되는 영화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그거를 1년 내내 좀 나눠서 봤어야 된다 이거지. 이게 네. 몰아서 볼 만한 그런 영화들은 아니거든요. 네. 요즘 지금 제가 탑10에 꼽았다고 그래서 그거 다 한꺼번에 몰아보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올해 또 특히나 영화들이 네. 대거 스트리밍으로 공개가 될 예정인데 네네. 대작들도 모두 함께 HBO 맥스 같은 데서는 워너브라더스 영화가 다 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밀리면 좀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그때 생각나실 때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이게 개봉을 해서 딱 제한된 기간이 있어야 사람들이 또 챙겨보는 건데. 근데 뭐 HBO 맥스로 가는 워너브라더스 영화들은 한 달 동안만 할 거라고 해요. 네네, 맞아요. 예. 뭐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하는데 뭐 예, 이거에 대해서도 논란은 좀 많습니다만 요번에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자, 그러면은 예. 우리 탑10을 꼽았으니까 10위부터 한번 해볼까요? 네. 예. 저는 그 마지막 8, 9, 10위를 엮었습니다. 이름하여 팬데믹 특수 라인 3편. 잘 만든 영화들인데요. 네네. 근데 팬데믹에 봐서 네. 좀 더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영화 3편 되겠습니다. 네. 그럼 한번 10위부터 들어볼까요? 예, 10위는 저희가 또 에피소드를 따로 제작한 영화이기도 한데요. 네. 네, 아마존에서 공개한 사운드 오브 메탈이라는 영화입니다. 예, 로그원에 나왔던 리즈 아흐메드가 주연으로 나왔고요. 뭐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펑크 밴드를 하던 남자가 네. 청력을 잃게 되면서 뭐 사랑하는 사람과 음악을 하는 것 자체를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그러면서 자기의 어떤 전부를 잃게 되는 그런 젊은 남자의 이야기예요. 네. 근데 이 남자가 그러면서 자신이 이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새로운 커뮤니티, 그러니까 청력을 잃은 사람들의 커뮤니티에 들어가게 되면서 겪는 그런 갈등과 그리고 어떤 성장과 이런 것을 그리는 영화입니다. 네. 뭐 이 영화는 뭐 그런 남자가 모든 것을 다 잃고 신체적인 결함이나 뭐 아니면 정신적인 피해라든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어떤 사고나 상실로 인해서 내가 새로운 세계에 순응을 해야만 할 때 우리가 겪을 만한 어떤 갈등들을 되게 설득력 있게 그렸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여기서 이제 겨울왕국에서 노래로 나오는 레리꼬, 그러니까 레리꼬 정신 이런 거를 배웠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팬데믹 시기 이전에 만들어졌지만 오히려 지금 공개가 되어서 이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어떤 공감을 더 크게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10위에 뽑았습니다. 그렇구나. 네, 제이미 씨 10위는 뭔가요? 제 10위는 지금 훌루에서 보실 수 있는 영화인데 다큐멘터리예요. 네. Totally Under Control이라는 영화인데 아, 네. 이게 굉장히 빨리 만들었더라고요. 요번에 그 팬데믹에 네. 트럼프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 어떤 식으로 대처를 했고 굉장히 빨리 만들었네요. 예. 얼마나 황당무계한 일들이 벌어졌었는지에 대해서 네. 다룬 다큐멘터리거든요. 네네. 그래서 미국의 대처 방식과 한국의 네. 대처 방식을 이제
양쪽으로 나눠서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식으로도 진행을 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비교 대상이 한국인 거예요? 예, 비교를 한국 쪽으로 많이 했고, 네. 그리고 그러니까 정부에서 일을 하다가 네. 위스블로어로 낙인이 찍혀가지고 해고당한 사람들도 굉장히 인터뷰에 많이 응해줬어요. 그러니까 내부 그래서 고발을 한 분들이죠. 네. 그런 사람들이 뭐 랭킹별로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높은 직책에 있었던 사람도 있고 인턴을 했던 사람들까지. 네. 그래서 얘기를 듣는데 와 진짜 아니 막 뒷골이 아주 땡기면서 뻣뻣해지고 막 혈압 네. 올라가는 게 막 느껴지고 그러는 내용들이잖아요. 네. 그냥 뉴스에 보도된 내용이 전부가 아니고 네. 이거는 더 황당무계해요. 진짜로. 그런 얘기를 보면서 야, 얘네 진짜 빨리 만들어준 게 고맙긴 한데 이거 보면서 진짜 열받는다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다들 그렇게 다급하게 뭔가를 만들고 발언을 하고 이랬기 때문에 그나마 작년에 뭐 해피엔딩이라면 해피엔딩이라고 할 만한 그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래서 촬영하면서도 굉장히 조심을 하면서 촬영을 하는데 완전히 그 실드된 그런 공간에서 촬영할 때도 있고 뭐 네. 줌 같은 걸로 인터뷰하는 것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방법을 많이 썼어요. 네. 머리를 써가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터뷰가 가능했었는데 진짜 짧은 시간에 만든 다큐멘터리 치고는 잘 만들었거든요. 네, 그리고 네. 내용도 너무 좋았고 네. 그리고 한국에서의 대처 방법을 이런 식으로 이제 완전 사이드 바이 사이드로 해가지고서 비교를 하더라고요. 네. 며칠에서 며칠까지는 한국에서 이렇게 대응을 했고 반면에 미국은 어떤 식으로 했고 뭐 이런 식이 나와요. 근데 뭐 1대1 비교는 솔직히 좀 무리라고는 생각을 합니다만 나라의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예. 시기에 감염자가 나왔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거든요. 네. 그걸 보면서 진짜 그냥 황당하죠. 뭐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서 황당하고 화나고 뭐 이런 거의 연속이었습니다. 네. 자, 그럼 제니스 씨 9위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9위는 저희가 에피소드로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그때 제이미 씨와 제가 확연하게 갈렸던 영화가 한 편 있었습니다. 네, 넷플릭스에서 공개되었던 찰리 카우프만의 신작이었죠. I'm Thinking of Ending Things가 저의 9위입니다. 그래요? 예, 이분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의 팬데믹 특수라인 3편 중에 한 편이고요. 이때 아마 제가 이 영화를 볼 때 그렇게 기분이 좋지 않았겠죠. 예, 뭐 1년 내내 별로 이렇게 저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예, 아까 말씀드린 그 다큐멘터리도 있지만 그냥 뭔가 나라가 뭘 하는 것 같지도 않고 예, 계속 이 상황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고 우울하고 뭐 이런 거였는데 이 영화는 저희 에피소드를 들으신 분이나 뭐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게 좀 스포일러를 말하지 않으면서 줄거리를 얘기하는 게 참 힘드네요. 예, 어쨌든 눈이 막 내리던 밤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차를 타고 그 남자의 부모님 집에 갔다 오면서 벌어지는 일을 다룬 영화인데요. 초현실적인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영화입니다. 저는 어쨌든 이 영화를 보면서 어떤 죽음에 대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었고 네, 좀 우울한 생각이긴 한데 네. 저희가 1년 동안 간접적으로도 남들의 죽음도 접했고 개인적으로도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마 더 부스팅이 됐던 것 같은데요. 저에게는 어떤 한 개인의 삶이라는 게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영감을 굉장히 많이 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렇구나. 네. 제이미 씨의 9위도 말씀해 주시죠. 예, 제 9위는 지금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 영화인데요. 정이삭 감독의 미나리입니다. 이 화제작을 어떻게 보셨죠? 어떻게 운 좋게 보게 됐어요. 운 정말 좋으시다. 저는 A24에서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왜. 그러게요. 네. 근데 이게 지금 그 어워드 시즌에 들어가기 위해서 12월에 잠깐 일주일 동안 인터넷상으로 개봉을 했었거든요. 네. 그러고 나서 정식 극장 개봉은 2월 12일로 지금 정해져 네, 있어요. 네. 근데 2월에 극장에서 개봉을 할 수 있을지는 굉장히
의문스럽지만 그래도 뭐 2월 어쨌든 12일 날 공개가 예. 될 예정이에요. 극장들이 있긴 하죠. 오픈을 한 극장들이 뭐 미국은 넓으니까 극장들이 있긴 근데 하니까. 이렇게 작은 영화가 그런 지방에서 보게 되는 건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네. 일단은 이 미나리라는 영화가 이민 1세를 그렸어요. 미국에 네. 정착을 네. 하기 위해서 고생을 하는 이민 1세를 그렸는데 솔직히 좋은 영화긴 하거든요. 네.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 리스트에서 9위에 오른 것은 네. 개인적인 그런 생각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저도 이민자 집안 출신이고 네. 저희 부모가 이민 1세였고 네. 저는 1.5세가 되겠죠. 네. 좀 커서 왔으니까.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얘기가 남 얘기가 아닌 거지. 그렇겠네요. 너무 가깝게 들려오는데 네. 그런 거에 따른 이 답답함 있잖아요. 그런 게 너무 많이 느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를 영화로 그냥 오롯이 즐기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좋은 영화인 건 맞아. 네. 그렇지만 좋아하기는 힘들어. 이거가 되겠죠. 아, 그렇군요. 네. 보기가 이것도 힘들었었어요. 네. 많이 기다린 영화인데도 불구하고 보는데 많이 힘들었기 때문에 그게 조금 아쉬웠었고 네. 그리고 주인공으로 나오는 스티브 연이 거의 이 영화를 만드는데 일조를 한 사람이거든요. 네. 그 주연도 맡았고 네. 프로듀서 중에서도 하나거든요. 네. 예, 플랜 B라는 영화사 있지 않습니까? 예, 브래드 브래드 핏이 피트의 하는. 영화사죠. 예. 네, 그래서 거기에서 제작을 한 건데 그 스티브 연도 익세큐티브 프로듀서로 들어갔어요. 브래드 핏이랑 같이. 그렇군요. 예. 그리고 이게 코리안 아메리칸이 만든 영화잖아요. 네. 정이삭 감독도 코리안 아메리칸인데 네. 스티븐 연도 그렇고 그리고 여기에서 제일 처음에 미나리에 대한 소식을 저희가 전했을 때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줄리아 킴이라고 캐스팅 디렉터 있잖아요. 네. 그분이 더 라스트 블랙맨 인 샌프란시스코에서 캐스팅을 담당을 하면서 그분이 한 인터뷰를 찾아보다가 이 미나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걸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알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에 참여한 사람들을 쭉 보니까 굉장히 코리안 아메리칸들이 많은 거예요. 예, 프로듀서 중에도 한 명 있죠. 예, 네. 크리스티나 오도 있고, 네. 그리고 캐스팅 디렉터도 있었고, 그리고 프로덕션 디자이너도 그렇고, 네. 에디터도 그렇고, 굉장히 네. 많아요. 이 영화를 보면서 이제 좀 기분이 좋고, 잘 만든 영화긴 한데, 네. 좀 보기에는 힘들었다, 이거죠. 네. 여기에 이제 코리안 아메리칸 그런 커뮤니티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영화네요. 그런 엄청 인재들이 중요하죠. 모두 모여서 뭔가 하나의 쾌거를 이뤄낸 거잖아요. 네, 그러고 이것은 미국에 왔을 때 저희 그 코리안 아메리칸만 겪을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이민자들이라면 다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얘기거든요. 맞아요. 네. 그런데 이 영화를 갖다가 골든글러브가 외국어 작품상에 올린다고 그러잖아요. 네. 아, 얘는 이건 맨날 무슨- 코미디를 해. 왜 이렇게 막대 먹은 짓거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하물며 주최 측은 뭐죠? 외신 기자 연합이잖아요. 그 니네들이 뭔데? 미국을 알아? 황당하잖아요. 네. 아니, 미국 사람이 미국 돈으로 미국 안에서 찍은 건데 네. 이게 미국 영화가 아니면 뭐가 미국 영화인데? 그래서 이 규정 중에 하나가 영어가 50% 이상 나와야 된다는 규정이던데. 그게 말이 되냐고요. 그래서 그 룰루 왕의 페어웨이도 이전에 외국어 영화상으로 오르는 코미디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 작년 얘기잖아요. 바로 작년. 그런가요? 예. 네. 재작년 아닌가요, 이제? 아니. 2020년이 너무 길었어. 예. 아니, 그렇게 무식한 짓거리를 해대면 어떡합니까? 지금 몇 년도인데. 아유, 미국 정말. 안에서는 영어만 써야 됩니까? 참 이상한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음.
그런 거 있잖아요. 되게 못돼 먹은 미국 사람이 이민자 출신 사람들끼리 모국어로 대화를 나누고 있으면 영어로 하라고 못 알아듣는다고 막 소리 지르고 그러잖아요. 꼭 그런 거 보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너한테 진짜 뭐 화나는 들려줄 거 있죠. 것도 아닌데 왜 영어를 해야 되지? 그리고 네가 뭔데? 내가 무슨 말을 쓰든 네가 뭔데? 막 그죠? 이거지. 그것이 또 미국의 정신 아니겠습니까? 참 황당한 일이죠. 네. 뭐 대부분의 뭐 외신 기자 클럽에 계신 분들은 유럽 분들인 것 같긴 한데 뭐 남미 분들도 있을 텐데 참 왜 그렇지? 예. 웃기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버라이어티가 처음으로 보도를 했었는데 아직도 대답은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네, 골든글로브 측에서는 아무런 쉽게 뭐 바뀔 것 같지는 코멘트도 하지 않은데, 않았고, 네.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골든글로브 같은 거는 보이콧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완전 무식하지 이게. 그 골든글로브가 약간 문제가 많은 시상식이에요. 한국에서는 뭐 좀 골든글로브 하면 그래도 아카데미 다음에 가는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솔직히 그냥 이것도 로컬 시상식이고 굉장히 홍보에 치중하는 그런 영화상입니다. 네, 말도 안 되는 후보들을 엄청 많이 정하고 그 작품상 후보를 이렇게 드라마 부분하고 네. 코미디 뮤지컬 부분으로 나누는 게 다 배우들 더 많이 맞아요. 의자에 앉혀놓으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광고 수입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고 그리고 이 미나리 사건 이후로도 이제 사람들이 역대 이제 출품작들을 보고 따지기 시작했는데 네. 예, 타란티노의 그 거친 녀석들, 인글로리어스 바스타르즈하고 그리고 알레한드로 곤잘레스 이나리투의 바벨이 작품상 후보로 오른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 영화들이 50% 이상 영어가 나오지 않는 영화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럼 뭐 하비 와인스타인이나 뭐 이런 분들이 로비를 엄청 열심히 하신 거지. 웃기잖아요, 그게. 너 이게 무슨 그래 뭐 너네 정책이라면 뭐 고수를 하면은 그걸 바꾸면 되는 건데 그게 아니고 차별적으로 또 적용을 한 거예요. 이건 뭐야? 그 차별이지. 개판이죠, 개판. 네. 그런 거는 진짜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네. 더 이상은 용납해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네. unacceptable 하고요. 그리고 룰루안 감독도 이 사태를 놓고서 트윗으로 나는 미나리보다 올해 미국적인 영화를 본 적이 없어. 뭐 이렇게 또 말을 보태서 큰 힘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미나리 보면은 딱 이민자들의 전형적인 얘기예요. 네. 그래서 이거를 공감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미국 영화가 아니라 그러면 뭐가 미국 영화인데? 카우보이 나와야지 미국 영화요? 응? 그러면 이민자들이 세대가 나와가지고 영어 써야 돼? 그러니까. 지네들이 리얼리즘이야? 집에서 얘기를 해도 영어를 써야 돼? 진짜 어이없다. 그래서 게이샤의 추억 이런 것들이 다 영어를 썼나 봐요. 오 마이 갓. 머릿속에 그렇게 정신이 박혀 있는 거야. 이제 그만합시다, 그런 네. 거는. 응? 아무튼 너무 무식한 생각입니다, 그거. 네. 그 와중에서 좋은 소식은 그 조연으로 나오는 윤여정 배우가 네. 여기저기 이제 연말부터 시작되는 각 동네 평론가 상의 여우조연상을 좀 많이 받고 계세요. 네. 네. 그래서 제일 처음으로 들었던 게 LA 비평가 상을 받으셨더라고요. 네. 여우조연상을. 네. 저는 일단 미나리를 본 입장에서 윤여정 씨 그냥 하시던 대로 했거든요, 여기. 우리가 늘 보던 워낙 내공이 있으신 분이니까 네. 늘 하시던 대로 자연스럽게 연기를 캐릭터에 녹아서 잘 하셨어요. 네. 그런데 영어권에서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기를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이렇게 영어권 밖에 있는 배우들이 자기 내공을 드러내는 캐릭터를 만났을 때 그 영화를 접하면은 이렇게 깜짝들 놀라는 거지. 그러니까 윤여정 씨의 연기는 이게 한국 사람으로서 한국 작품을 많이 접한 사람으로서는 절대로 놀랄 만한 그런 게 아니지만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처음 보신 분들은
놀랄 수밖에 없는 거지. 그죠. 근데 좀 독특하죠, 연기 톤이. 이렇게 연기 잘하시는 분들 한국에 엄청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계기로 해서 네. 계속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네. 뭐 영어 안 쓰고 한국말 할 수 있는 영화들도 좀 많이 나오고 이러면 더 그러니까. 막, 오셔서 연기할 수 있는 거죠. 한국으로 가서 연기해도 되고. 아, 진짜 윤여정 씨 여기서 진짜 재미있게 맛깔나게 연기를 잘하셨습니다. 근데 더군다나 우리는 한국말을 알아들으니까 더 그게 잘 올 것 같아요. 아니. 그 영어로 대사를 하는 장면들이 있어요. 네. 근데 그것도 너무 잘 살리시는 거야. 연기를 잘하시니까 워낙. 맞아요. 네. 솔직히 윤여정의 연기를 이렇게라도 보게 됐다는 거를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네. 이거 고마워해야지, 걔네들이. 상 받아야 된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상은 상이고, 받든 말든 어차피 그렇다고 해서 그녀의 연기가 깎이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게. 네. 어디서 영국에 있는 유명한 극단에서 셰익스피어를 공연을 해야지만 그게 명연기가 아니거든요. 그쵸. 네. 이런 연기가 명연기거든요. 그리고 한 사람의 작품을 이렇게, 제목만 이렇게 쭉 볼 때, 윤여정 씨 작품들 보면은, 진짜 빠지는 거 별로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런 분들 한국에 진짜 많으시니까, 더 많이 기회가 열려서, 계속 세계 무대에서 연기를 선보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 애들 복 받았네. 그러게. 복이라고 생각하라고 좀.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LA 외에도 보스턴이랑 뉴욕 서부라는 또 이런, 크리틱, 어소시에이션이 있더라고요. 뉴욕의 시내는 아니고, 뉴저지와 뉴욕의 서쪽 지역, 뉴욕주의 서쪽 지역 크리틱들이 또 모여서 뭔가 이렇게 연합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받으셨고, 그리고 또 최근에 여성 기자 연합이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주로 여성이 이제 돋보이는 영화들에 좀 상을 많이 주는데, 거기서도 이제 받았고, 지금 아직 진행 중인 곳이 또 많아서, 다른 지역에서도 계속 후보로 올라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제 보통 크리틱 어소시에이션이 그렇게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지만 어떤 붐을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윤여정 씨가 이 정도 붐을 탄다면 오스카 후보로 가는데도 무난하게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분명히 후보에 오를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팬데믹으로 좀 안 좋았지만 그래도 또 기회가 좋은 게 영화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영화들이 되게 작아서 다 모르는 배우들이에요, 어차피. 유명한 조연상에서 경쟁할 가장 유명한 배우는 아마 맹크의 아만다 사이프리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거는 조금 연기를 거기서 잘하긴 했지만 이 위나리에서 윤여정 씨 연기에 비교할 만하지 않아요. 그니까요. 절대로. 거기 그분 아니면 이제 보라의 마리아 바칼로바인데 이분 잘 모르거든요. 그쵸. 거의 미국 영화권의 데뷔죠. 그것도. 그러니까 오른다고 같이 오를 분들이 그렇게 유명한 분들이 없을 거란 얘기죠. 압도적인 분들이 없을 거란 얘기예요. 그 가능성이 있죠. 잘하면. 진짜 윤여정 씨 받으면 대박이겠다. 그죠? 대박이죠, 대박. 한국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 근데 이 영화는 한국 영화가 아닙니다. 자꾸 유튜브에서 이제 기생충에 이어 한국 영화가 수상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거는 코리안 아메리칸이 만든 미국 영화입니다. 크리티컬리 미국 영화입니다. 인정할 건 인정합시다. 그래도 윤여정 씨가 받으면 한국 배우가 아카데미상을 받게 되는 거죠. 처음 받게 되는 거죠. 그럼 너무 좋을 것 같아. 좋겠다. 자, 그러면은 우리 8위로 넘어가 볼까요? 저희 무슨 미나리 에피소드 한 줄 알았어요, 지금. 아직 8위밖에 안 됐군요. 네네. 8위는 제가 얼마 전에 본 영화인데요. 네. 디즈니 플러스에서
크리스마스에 개봉된 애니메이션입니다. 이 정도 말하면 이제 아시겠죠? 예, 네. 소울인데요. 예. 저는 이제 소울을 좀 기다려왔던 편이고, 사실 기대보다는 약간, 방향이 달랐어요. 좀 네. 더 신나는 영화일 줄 알았는데, 아, 진짜? 예, 안 신나는 영화여서, 네. 이게 또 진지한 영화였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되게 좀, 신기하면서 봤는데, 소울은 이게 주인공이, 재즈 뮤지션이지만 오히려 이제 학교 음악 선생에 더 가까운 그런 흑인 남자가 주인공이고, 뭐 정말 원하고 꿈꾸는 것을 이루게 된 그 순간에 네. 행운과 불운이 같이 와서 꿈꾸던 것을 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벌어지는 그런 약간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이거를 현실은 아니고 약간 영혼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애니메이션인데요.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으로만 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렇죠. 네. 네. 그것이 약간 되게 신기한 이야기이긴 합니다. 네, 근데 이 분의 이제 영혼 탈환 작전에서 이제 같이 하는 다른 영혼이 있어요. 근데 네. 이 영혼은 부활을 싫어해. 부활하고 싶지 않아 해. 그리고 세상에 별로 가고 싶지 않아 해. 그런 소울과 함께 그가 지나온 인생을 이제 여행을 하면서 결국 이제 따뜻한 결말로 가게 되죠. 그래서 저는 이게 사실은 크리스마스에 어린이들하고 같이 보려고 그랬었는데, 그러지 못해서 어른들끼리 봤는데, 그랬어요. 어린이보다는 중년 어른을 위한 영화였어요. 예. 그래가지고, 어른들끼리 보기 잘했다. 뭐 이런. 예, 그런 생각이 들었고, 감독은 이제 인사이드 아웃을 만들었던 피트 닥터. 성도 어쩜 닥터야? 내과학에 관심이 많은 분인 듯 합니다. 그분이 업도 만들었잖아요. 아, 그렇군요. 예. 업 때 취재하면서 한번 봤었는데, 사람 되게 성격 네. 좋은 것 같더라고요. 네. 그 정말 놀라웠던 거는 배경이 뉴욕이에요. 그리고 제가 참 좋아했던 그런 재즈 공연 공간들, 비슷한 곳들이 나오는데, 이제는 더 이상 갈 수가 없는 그런 공간들이 나오고, 그래서 뉴욕에 이렇게 고증을 하는데, 그 뉴욕에 되게 꾸질꾸질한 거 있잖아요. 네. 막 이렇게 녹슬고 떼끼고 막 깨지고 이런 것까지 고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뉴욕에 사는 사람으로 보기에는 맨날 로맨틱 코미디에서는 이렇게 뉴욕이 반짝반짝거리는 곳으로 나오잖아요. 맞아, 맞아. 다 새거고 막 이런 것처럼 나오는데 사실 굉장히 꼬질꼬질하거든요, 도시가. 네. 근데 그 꼬질꼬질함이 막 배어있는 그 고증 너무 뉴요커로 인정입니다. 예. 저도 애니메이션 자체로는 되게 잘 그려진 네. 그런 작품으로 생각이 됐었는데, 거기서 주인공 말고 그 부활하기 싫어하는 그 영혼 네. 있잖아요. 티나 페이가 목소리 있던데요. 티나 페이 목소리가 너무 귀에 거슬리더라고요, 저는. 좀 그렇긴 했어요. 근데 뭐 극 중에서도 그러잖아요. 되게 어노잉하게 하려고 중년 백인 여자의 목소리를 네. 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진짜 어노잉하거든요. 그래서 보는 내내 이 보이스 캐스팅 잘못한 것 같다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조금 탑10에 오르지 못한 이유가 그 티나 페이 목소리가 굉장히 큰 몫을 했습니다. 네, 저는 뭐 좋긴 했는데, 네. 픽사의 영화 중 막 최고일 것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듣고 봐서 그런지 네, 기대보다는 그거는, 살짝 부족했었고, 아닌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어쨌든 이제 흑인 재즈 뮤지션이 나와서 그의 세계가 나온다는 거는 굉장히 좋았고, 한 가지 또 단점은 그 음악이 트렌트 레즈너하고 아티커스 로스였는데, 아, 진짜요? 네. 재즈 영화인데? 그래서 제가 그 맹크를 볼 때 얘가 내가 왜 이런 음악을 했지? 막 이랬는데 이거에서 이거 했나? 이런 생각도 들고 좀 그랬거든요. 크레딧 올라갈 때. 그래서 정말 좀 뜬금이 없잖아요. 그건 좀 그렇네요. 예, 저는 그러니까 재즈 영화고 이러면 당연히 흑인 뮤지션들이 하지 않았을까. 그러게. 아니면 적어도 재즈 뮤지션 쪽으로 좀 더 가 있는 사람이 하지 않았을까 했는데 트렌트 레즈너 너무 좋긴 한데 이분이 재즈는 아니잖아요.
절대 아니죠. 예, 이분은 인더스트리얼 락하고 이렇게 막 그 EDM하고 이런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좀 꼭 그 선택이 최선이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재즈 음악이 그렇게 강하게 남지 않았어요. 네, 저도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좀 더 재즈한 음악이 나오기 원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아까 영화 의도가 흑인 문화를 조명하는 건데 그것도 특히 음악을 부각시키는 영화인데 왜 이런 선택을 하면서 고개를 좀 갸우뚱했습니다. 저는 보면서 계속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거는 백인의 시선을 통해서 본 흑인 캐릭터의 얘기다 이런 생각이 줄곧 들었었거든요. 왜냐면 그 부활하지 못한 영혼이 너무 비중이 커요. 아니 그것도 그렇고 그 주인공 얘기가 나올 때에도 이게 온전하게 그 사람의 얘기를 들려주는 것 같지가 않고 한 발 떨어져서 그렇죠. 그렇게 들려주는 느낌이 있어서 이상하게 이 정이 안 가는 그런 영화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가 하여간 어긋나 있는 그런 느낌이 줄곧 들었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래서 판데믹 특수 라인 3편으로 따로 묶었는데 사실은 탑10에 예전 같았으면 아마 끼지 못했을 영화들? 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제가 과연 10편을 정할 수 있을까, 이런 약간 반신반의하면서 리스트를 작성을 했는데, 그러니까 팬데믹이기 때문에, 이렇게 묶어서 탑10으로 넣겠다, 이렇게 결정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예전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약간, 좀 못 미치는 영화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결정을 하면서도. 아니, 그래도 다른 평론가들도 탑10에 뽑은 사람들 많아요. 아니, 근데 영화적으로는 굉장히 잘 만들었고, 되게 뭔가 신통방통한 이야기고, 예. 그리고 제레미 폭스의 연기도 좋고, 제이미 폭스의 목소리 연기도 좋고, 예. 재밌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끝에 좀 결론도 좋아요. 네. 팬데믹에 맞는 결론이라고 생각해요. 네. 네. 순간이 중요하지, 예. 이런 생각 들고. 근데 참 더 잘할 수 있는데, 그거를 좀 멈칫한 그런 느낌이 아주 많이 듭니다. 제이미 씨의 8위로 넘어갈게요. 예, 제 8위는 저희가 이미 그 에피소드로 다뤘던 영화인데 훌루에서 보실 수 있는 팜 스프링스입니다. 네. 또 추억이 새록새록이네요. 네, 저는 이 영화 보면서 너무 즐거웠던 기억이 아직까지 나거든요. 네. 진짜 재미있게 봤었고, 네. 이런 계속 같은 날을 반복하는 소재로 한 영화들이 몇 개 있었잖아요. 네. 그라운드헉 데이를 비롯해서 여러 작품이 있었는데 굉장히 아이디어가 좋았었고, 네. 이 주연으로 나왔던 앤디 샘버그는 물론이고 여자 주인공인 크리스틴 밀리어티, 이 사라 역할을 한 배우인데 이 배우를 찾을 수 있게 돼서 너무 좋았었어요. 네. 밀리오티 같은 경우에는 골든글로브의 코미디 뮤지컬 여우주연 부문에는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오스카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연기를 잘했어요. 그리고 이 영화를 보면서 한동안 이 팬데믹이라는 걸 까먹을 정도로 너무 즐거웠었던 것 같아요, 나는. 팬데믹 시대에 또 뭔가 영감을 줬죠, 그 영화가. 뭐라도 계속 꾸준히 하면, 이룰 수 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진짜 너무 즐거웠던 기억이 나서 이 영화를 8위에 뽑았습니다. 작년에 나왔던 영화들 중에서 그나마 유쾌했던 영화인 것 같아요. 네, 지금 제 리스트를 한번 다시 보는데 네, 이거밖에 없네요. 유쾌했던 영화는. 하나 더 있을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하하하 이러면서 봤던 코미디. 코미디는 좀 없네요. 저도 그래요. 네, 제가 코미디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호러도 좋아하지만 코미디도 무지 좋아하니까 재밌는 코미디 좀 보고 싶어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7위로 넘어가 볼까요? 네, 저 7위는 제이미 씨가 별로 안 좋아하시는 영화인 아시나 봐요? 뭐예요? 트라이얼 오브 시카고 7과 두 편입니다.
예, 맹그로브입니다. 아. 둘 다 넷플릭스, 아마존에서 공개된 영화고요. 네. 맹그로브는 이제 스티브 맥퀸의 스몰 X 시리즈 중에 한 편인데요. 예, 저희 이거 영화로 보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죠. 네. 예. 이거 영화예요. 네, 영화입니다. 예. 사실은 트라이얼 오브 시카고 7은 뭐 괜찮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완전히 이제 법정 영화거든요. 무엇이 정의인가 이런 것을 이제 묻는 아론 소킨의 또 야심작인데 맹그로브를 선택하지 않는다는 거는 너무 뭔가 옳지 않은 것 같은 거예요, 제 마음속으로. 그래서 이 두 개는 오래 같이 가야 되는 영화다 이렇게 해서 뭐 약간 치딩이지만 사기 같지만 아무튼 두 개를 같이 묶었고요. 괜찮아요. 네, 저희 마음이죠 뭐. 그렇지. 예. 우리 마음이지. 예, 그래서 저는 만약에 트라이얼 오브 시카고 7을 보셨다면 맹그로브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상대적으로 홍보가 덜 됐기 때문에 좀 더 못 보고 있으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하나는 이제 68년에 반전 시위를 이끌었던 7명의 대학생들이 닉슨 시대에 정치범으로 몰려서 부당한 판결에 직면하게 되는 그런 얘기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시카고 7이고 하나는 영국에서 벌어졌던 일인데 경찰들이 대놓고 흑인 커뮤니티를 차별했는데 이에 분노한 흑인들이 비폭력 시위를 하다가 체포돼서 이제 다 함께 집단 재판을 받는다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트라이얼 오브 시카고 7 같은 경우는 이제 백인 역사를 다루는 것 같지만 여기에 약간 그 차별 요소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예, 시카고 7, 그러니까 7명의 대학생 외에 같은 시기에 시카고에서 연설을 했던 블랙팬서 대표가 같이 기소가 돼요. 아니, 왜? 그냥 같이 싸잡아서 기소가 됐던 거예요. 그날 같이 있었다는 이유로. 뭐야, 왜? 근데 이 사람은 이 시카고 7을 만난 적도 없어. 참나. 그리고 하물며 이 사람은 변호사가 갑자기 부상을 당해서 그 변호사랑 같이 법정에 가지도 못해요. 아이고. 그래서 연기를 해달라고 했는데 이 7명 대학생들 사건을 빨리 처리를 해버리려고 연기도 안 하는 거예요. 아니, 그게 뭐 하는 짓이에요?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앞부분에 고구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계속 자기는 변호사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를 변호하겠다. 내가 증인을 신문하고 나를 변호하겠다고 하는데 판사가 계속 안 된다고 그래요. 너의 법정 증언은 다 변호사를 통해 나와야 된다. 근데 변호사가 없지 않냐. 그러면은 그 시카고 7의 변호사가 해라. 근데 나는 제 변호사가 아니다. 뭐 이러면서 계속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거예요. 아이고. 그런 와중에 이제 이 사람이 한번 이렇게 격렬하게 반응을 해가지고 잡혀나가면서 되게 폭력 진압을 당해요. 법정 안에서.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을 여론상 제외시키자 하면서 이제 시카고 7의 재판으로 넘어가는데 막 그걸 보는데 진짜 고구마가 이런 고구마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약간 주요하게 나오는 보랏의 사차 바론 코헨이 연기상 후보로 계속 거론되고 있는데요. 저는 지금 말씀드린 그 블랙팬서의 대표인 바비 실 역을 맡았던 야야 압둘 마티니세가 뭔가 조연 부분에 오르는 게 마땅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7명의 대학생 변호사를 맡는 마크 라이언스가 진짜 잘해요. 그래서 그분 연기를 보는 재미도 있고 어쨌든 이 영화는 뭔가 올스타전이죠. 유명한 분들이 대거 나옵니다. 그래서 그 연기를 보는 재미는 있어요. 그리고 아론 소킨 영화 중에서는 그나마가 아니죠. 진짜 꽤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래요? 예, 처음에는 이제 약간 좀 백인 역사에다가 지금 우리가 또 이제 그 당시 백인들에 대한 좀 시선이 안 좋잖아요. 솔직히. 베이비 부머 세대에 대해서 너무 요즘에 잘못하고 있는 게 많아서 좀 안 좋아서 좀 백인들이 뭐 잘했다는 걸 지금 이 와중에 또 같이 끼어 들어가려고 그러나 하는데, 그래도 약간, 이때부터 나라가 좀 망가져가지고, 제정신이 아니구만. 그 경찰 폭력 진압 시위 장면이 나오는데 꽤 잘 찍었어요. 그래서 미국 영화에서 이렇게 진압하는 장면 나오는 거, 그러니까 현실감 있게 다루는 거 그렇게 흔치 않은 경우인데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맹그로브는 워낙 스티브 맥퀸이 영화를 잘 만드는 사람이니까 법정
드라마도 굉장히 잘 찍었죠. 후반부에 가면. 근데 이게 또 벌어지는 일들이 또 궁금하긴 한데. 네. 맹그로브에서는 영국에서는 근데 본인들이 변호를 하잖아요. 미국에서는 할 수 없다고 나오는데, 아무튼 여기서는 본인이 변호를 합니다. 그 법정 진수라는 그 흑인 배우 있잖아요. 말라치컵이 너무 멋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두 편 모두 BLM에서 중요한 영화라는 생각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네. 자, 제이미 씨의 7위로 넘어갈게요. 예, 제 7위는 지금 HBO Max에서 보실 수 있는 다큐멘터리거든요. 네, 다큐가 많으시네요. 그러게. 어떻게 보다 보니까, 네. 다 뒤로 밀어놨던, 네. 이 묵직한 다큐들이 다 모여가지고, 네. 막판에 본 영화들이 많은데, 이것도 그 중에 하나거든요. 네. 이게 제목이 Under Record예요. 네. 야, 이거 보면서 진짜 뒷목 잡으면서 봤어요. 이 뒷목 시리즈가 있는 것 같아요, 제이미 씨한테는. 제가 그래서 네. 웬만큼 아니까 일부러 피했었던 영화거든요. 네. 그래서 진짜로 지금 이 상태로는 내가 이 영화를 보면 몸져 눕는다.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밀어놨다가 이제 연말에 다 봤는데, 네. 와, 진짜, 이게 무슨 얘기냐면 혹시 데프잼이라고 아세요? 예, 레이블이잖아요. 음악 레이블. 이 데프잼 스타들이 많죠. 예, 근데 거기에 그 대표였던 러슬 시몬스가 약간 섹슈얼 허래스먼트 때문에 이제 미투 무브먼트로 정말 다 왜 이래. 네, 내려왔잖아요, 자리에서. 네. 그래서 지금까지도 계속 자기는 무고하다 막 이러면서 이제 자기가 잘못한 게 없음을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 똑같이 말하죠. 보도된 거는 뭐 그 정도였어요. 저는 특별히 신문을 찾아서 아니면 잡지 기사를 찾아서 열심히 읽은 적이 없었거든요. 왜냐하면은 뭐 그런 놈들이 너무 많았잖아요. 2017년에. 그래가지고 그런 놈들 중에서 하나군 이러면서 넘어갔었는데 이거는 그 당시에 뉴욕타임즈에서 이제 터뜨렸던 아티클에 인터뷰를 응했던 실제 피해자를 중심으로 다큐멘터리를 만든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인터뷰를 결정을 하기까지 어떤 생각이 들었었는지 그런 얘기부터 해서 그 인터뷰 후에 후폭풍이 어떻게 왔었고 막 이런 게 오는데 와 진짜로 뒷목은 괜찮으십니까? 근데 진짜 그 사람 나쁜 사람이래. 근데 그거를 주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그냥 아까 안 봐도 비디오야. 그러니까 와인스틴이랑 똑같은 짝이에요. 그 밤실에 나왔던 그 대표하고도 똑같을 것 같아요. 어디를 가나 똑같고 그리고 피해 여성들은 자기가 더 잘못한 것 같이 느껴지고 그리고 뭐, 그 세계는 원래 그런 세계야. 막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굉장히 능력이 있는 그런 고위층 간부였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사표를 내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뭐 오래 못 가. 그걸 어떻게 다 근데 견뎌내. 그 사람이 만들어냈던 노래들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그런 맞아요. 다음에 다른 레이블로 가서 다시 일을 시작했는데 거기에서 가서 만든 앨범이 산타나 앨범 알죠? 그것도 산타나. 산타나 완전 히트 쳤을 때 한국에서 있었잖아요. 산타나라고 만들어가지고. 네. 그때 완전 히트 쳤었던 앨범이 있었잖아요. 네. 그거를 이 여자가 했던 거거든. 그런데 거기서 중간에 그 디파트먼트 헤드가 바뀐 거예요. 네. 근데 그 사람이 또 그런 사람이었던 거야. 뭐 그런 애들만 위로 올라가잖아요. 근데 다 사바사바해서 남자들의 정치라는 게 다 공범 만들어서 같이 이득 보는 거잖아요. 그게 자기네들은 윈윈이라고 말하잖아. 그래서 이 남자는 대놓고선 호텔로 오라 그랬대요. 오마. 그래서 싫다고 그러니까 얘를 사람들 앞에서 계속 흠잡기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얘가 올린 프로젝트는 다 X를 하고 그 중에서 아티스트 발굴해서 데려가는 그런 역할도 했었는데 그 아티스트들이 누구였는지 알아요? 몰라요. 카니에 웨스트하고 존 레전드를 데려갔었는데 어떡해. 나가리를 시켰다니까 그 네. 남자가 이 여자애가 데려왔다고 자기 시간 낭비시킨다고 나가라고
밖에서 카니에 웨스트 40분 동안 기다리게 하고. 그런 데에서 그렇게 고생을 하다가 결국은 다 그렇게 좋아하는 음악을 다 접고 하버드에 가서 공부를 더 했대요. 어떻게 하면 이런 그지 같은 상황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거로 공부하신 걸까? 그러면서 20 몇 년 동안은 음악을 등지고 살다가 인터뷰를 하기로 결정을 하면서 그때부터 다시 음악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분이. 그래서 지금은 음악을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인터뷰 하면서 다시 제대로 된 자기를 만나고 싶다고 이혼을 했지. 남편이 이해를 잘 못 해주니까. 남편은 그렇게 막 크게 일을 불거지게 만드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본인으로서는 그 당시에 있었던 일을 제대로 얘기를 하지 않고선 새로운 걸 뭘 시작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주변에 같은 식으로 그 남자한테 당했던 여자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그 여자들도 다 인터뷰를 해. 근데 진짜 너무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보라색 봤는데, 보라 소편. 그러니까 그것도 그러니까 대충 보긴 했는데요. 줄리안이 나올 때 보고 기겁을 했는데, 그러니까 실제, 뉴욕 시장이었던, 그리고 그런 나이든 권력자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딸을 바치겠다고 하니까 너무나 자연스럽게 호텔 방에 들어가잖아. 몰래카메라 같은 건데. 와, 어쩜 부끄러움의 기색 한 번도 없이 당연하다는 듯이 그렇게 들어가요? 와. 아휴. 그것도 나이가 그렇게 많이 처먹은 인간이? 나이하고 전혀 상관없지. 그니까. 근데 이 언더 레코드에서는 더 속상한 내용이 그 미투 무브먼트는 자기들을 포함해주는 무브먼트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은 그거는 백인 여자들을 커버를 해주는 무브먼트라는 그 안에서도 거지. 약간 그런 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쁘고 하얗고 말 잘 들 것 같이 생긴 백인 여자들이 자기가 피해자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잘 안 믿어주는데 우리 같은 흑인 여성이 얘기를 하는데 누가 믿어주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런 생각을 해서 경찰에조차 안 간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It's 2021 여러분. 그리고 거기다가 또 시스템적으로 미국 안에서는 흑인 남성들이 많이 차별을 당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자기네들 세계 안에서도 그런 얘기를 한대요. 너 이런 일로 흑인들끼리 분열시킨다고? 그렇게 반역자 짓을 할 거냐고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뭐 한국에서도 맨날 들었던 얘기네요. 대의를 위해서 니네가 그런 거 참아야지 이런 거잖아. 그러니 얼마나 더 힘들었겠어요, 이 여성들이. 그 수십 년 동안에. 그래서 그걸 보면서 진짜로 막 머리가 터질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선을 바꿔야 되는 게 그런 엔터테인먼트 사업이라고 한다면 여자들이 뭔가를 얻기 위해서 남자들한테 재물이 되거나 아니면 걔도 뭔가를 얻으려다 보니 그게 이제 딜이다, 거래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요. 그거는 엄연한 그러니까 위력적인 구조 안에서 어쩔 수 없이 포기를 해버리는 거지. 이건 그러니까 직업상의 상해인 거지. 딜이 아니라고 더 이상 그 시각을 깨야 돼요. 범죄예요. 범죄. 예. 이거는 범죄. 그러니까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그 얘기를 하기까지 너무너무 또 힘들게 구조가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든지 조금씩이라도 고쳐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무튼 지금이라도 이렇게 뭔가가 사람들이 좀 새로운 인식, 뭐 나이 든 사람들은 어쩔 수 없다고 쳐도 그래도 자라난 애들은 좀 새로운 인식을 갖고 자라서 좀 안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게 그냥 희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은 들어요. 물론 현실에서 잘못한 사람들은 그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 될 것이고. 아우, 저까지 뒷목 잡게 되잖아요. 재밌게 얘기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걸 보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예. 그러니까 뭔가 참 너무 뻔한 얘긴데 어떻게 보면 그죠? 우리한테는
뭐 또 뭐 뻔하지 뭐 약간 이런 건데 또 막 이런 거니까 사방에서 안 됩니다. 이거는 굉장히 뭐라 그러나 위험해요. 이게 전에 들었던 얘기라고 그냥 넘기면은 안 되고 네.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나올 때마다 이거는 다 잘 들어주고 고치려고 노력을 해야 네, 된다고 제목을 생각해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제목은 On the Record입니다. 네. 자, 그러면은 6위로 넘어가 볼까요? 저희 뭐 한 편 한 편 할 때마다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네요. 네. 근데 이제 앞으로 나올 것들은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좀 얘기를 한 영화들이어서 짧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 저의 6위는 First Cow, 켈리 라이카트 감독의 신작이었고요. 네. 사실은 2019년에 나온 영화입니다만 개봉은 2020년에 했기 때문에 저는 올해 2020년의 베스트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저희가 뭐 에피소드로도 말씀드렸듯이 미국 이제 개척 시대에 도넛 비슷한 비스무리한 간식을 처음으로 만들어서 팔았던 두 남자의 이야기로 지금도 이렇게 얘기를 하면 대체 이 영화가 무슨 영화인가 애매모호한데 그게 이 영화의 매력입니다. 예. 네. 예,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 꼭 보세요. 이분이 아니면 포착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 네네. 흥미롭고 어디서도 튀어나오지 않을 특이한 이야기를 가지고 영화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또 지금의 그 이야기를 또 빗대어 생각해 볼 거리가 있어서 굉장히 좋았고, 그리고 그 자연 풍광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휴식과 힐링 같은 뭐 좀 비극이긴 합니다만 그런 지점까지 줬던 영화였어요. 또 이 영화가 올해 또 연말에는 또 베스트 영화로도 많이 꼽혔고, 네. 예, 독립영화상에서는 뭔가 수상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으나 네. 메이저로 가는 건 좀 힘들 것 같죠. 그래서 많이 네. 그러니까 밀어주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영화사 네. 측에서. 그래서 미나리가 있어서 영화사가 있니? 그렇게 이게 네. 그 영화사는 한꺼번에 두 작품을 잘 못 밀어주는 것 같기도 해가지고 예. 그러니까 안타까워요. 저는 솔직히 First Cow가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작품성으로 봤을 때는. 그렇군요. 네. 하지만 A24는 모험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제이미 씨 6위는 뭐예요? 예, 제 6위는 애니메이션입니다. 와우, 애니메이션 별로 안 좋아하신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네, 저 별로인데요. 네. 네, 이거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애플 TV 플러스에서 지금 보실 수 있는데요. 네. 울프 워커스라고. 이 영화도 화제작이잖아요. 네네네. 네. 이 영화가 굉장히 뭐라 그러나 요즘에 보는 애니메이션들은 굉장히 입체적이고 네. 그러니까 컴퓨터로 만들어진 것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이 영화는 만화 그죠? 그리시는 분들이 네. 펜스 스케치 했던 그런 자국도 다 보이고 네. 굉장히 평면적으로 이쁘게 그림책처럼 막 이렇게 네. 표현이 된 그런 작품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평면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그림도 오래간만에 만나서 굉장히 좋았었는데 거기다가 얘기까지 재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면서 야 이거 진짜로 애들이랑 같이 보면 너무 좋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꼭 동화책 읽듯이 그렇게 네. 넘어가게 되는 그런 작품인데 여기서도 션 빈이 목소리를 담당하는 게 있어요. 할아버지 아니세요, 이제? 아저씨 너무 바빠 요즘에. 그런가요? 예, 목소리 배우도 하고 막 여기저기 영화에서 조연으로 많이 나오고 제 순위에서도 또 다른 영화에도 또 조연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요? 예. 예. 저는 못 봤는데. 네. 이 영화가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은 중세 시대라고 그래야 되겠죠. 그 시대에 작은 마을이 있는데 인근에 있는 숲속에 늑대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 더 자기네 영역을 넓히질 못하는 거예요. 농사를 더 넓게 짓지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이 숲을 없애면서 늑대를 다 죽이려고 그러는 거죠.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늑대들과 잠깐 마찰이 생기는데 거기에 이 늑대 인간 모녀가 있는 거예요. 그래요? 예. 그런데 굉장히 미스티컬한 파워도 있는 거지. 네. 그래서 자연과 더불어서 살고 있는 그런 늑대 그 팩을 이끌고 있는데 그 삶의 터전을 자꾸 없애려고 그러니까
불상사가 자꾸 생기는 거였죠. 네. 근데 그거를 이제 주도를 하던 사냥꾼의 딸이 늑대 인간의 이제 딸하고 친해지면서 서로에 대해서 알게 되고 막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네. 적당하게 스윗하고 적당하게 무섭고 네. 그러면서 이제 애들한테 들려줄 수 있는 가장 적합한 그런 동화? 네. 뭐 요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서 아 이런 그 애니메이션이라면은 진짜 애들한테 보여줘도 정말 좋을 것 같다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네. 그리고 어른들이 봐도 괜찮은 작품. 네. 작품으로서 아무런 하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들려주려고 유치하게 만들었다 막 이런 생각 전혀 안 들어요. 약간은 무서울 수도 있어. 아주 어린 애들은. 근데 늑대가 이 영화가 나오니까. 뭐 연말이 네. 되니까 이제 네. 애니메이션 상을 거의 받을 것이다. 뭐 이런 예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 소울하고 이 작품의 대결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디즈니 쪽보다는 이 애플 쪽에서 울프 워커스에 대한 홍보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그래서 애플 TV 플러스에 가면은 울프 워커스를 찾아서 봐야 되거든요. 아, 그래요? 걔네도 쫙 약간 크게 해가지고 보여주고 그러는 게 없고 내가 찾아봐야 돼. 그래서 그게 조금 그렇더라고. 아, 걔네도 약간 아마존 같네요. 음, 보는 이들의 약간 적극적인 소이칭을 이끌어내는. 그러게. 근데 이거 진짜 자녀 가지신 분들 계시면은 진짜로 한번 보실만 해요. 그리고 네. 애플 TV 플러스에서도 한글 자막이 제공이 되는 작품들이 있거든요. 아, 이제 좀 생겼어요. 아, 예전에 음. 보니까 일본어는 있는데 한국 자막은 없어서. 드디어. 그래서 이거 자막 없으면은 힘들겠더라고, 조금. 그렇군요. 왜냐면은 이게 그 영국 영화긴 한데, 이 조금, 그러니까 우리가 익숙한 그 런던에서 쓰는 그런 영국 영화가 아니고, 아, 그래요? 그 굉장히 액센트가 심한 그런 영어들이라서, 네. 이 자막이 없이는 조금 힘든 것 같아요. 목소리들이 너무 귀여워. 자막 필요하면 외국어 영화 아닙니까? 보이는 글로버 듣고 있나? 그래서 이거는 진짜로 강추. 네. 애니메이션 좋아하시는 분도 보시면 좋고, 어린이들이랑 볼 수 있는 거 작품 찾으시는 분들, 이거 추천. 네. 네. 저는 많이 소문은 들었었고, 그 하반기 영화제에서도 많이 오갔던 영화여서 관심은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애플 TV를 구독하지 않은 관계로. 뭐, 아마 근데 다른 데서는 돈을 받고 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예, 어디서든지 뭐, 보실 수는 있겠죠. 네. 대충 영화들이 플랫폼 제외한 다른 데에서 보시려면은 이제 돈을 지불하시면 볼 수 있는데, 그런 방식으로 하니까. 애플 TV를 가지신 분들은 일단 울프 워커스를 1년 동안 이제 애플 TV 플러스가 공짜니까 보실 수도 있거든요. 네. 한번 잘 찾아보시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5위로 넘어가 볼까요, 이제? 네네. 저의 5위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던 스티브 맥킨 감독의 스몰 X 시리즈 중에서 러버스 락 되겠습니다. 예, 저희가 뭐 영화제나 뭐 에피소드를 따로 잡아서 얘기한 적도 있고, 네. 계속 러버스 락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예, 올해 가장 흥겨웠던 영화 중에 하나인데 물론 고구마가 없진 않습니다만 예, 그래도 굉장히 음악을 다뤘던 영화들 중에서는 거의 뭐 좀 역대적인 연출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사실은 저도 이 작품 순위에 올라와 있거든요. 네, 아 그렇군요. 네. 저는 2위예요, 2위. 어머, 높아. 네. 그래서 흑인 댄스 파티에 대한 영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뭐 댄스라고 하거나 뭐 블루스라고 하거나 레게라고 하거나 뭐 다양한 어쨌든 뮤직 파티에 대한 이야기예요. 네. 그래서 아무튼 저 아까 말씀드렸듯이 몇 년간 본 음악 영화들 중에서 음악과 영화의 흥을 제대로 구현한 영화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예, 제가 그러니까 흑인 문화에서 가장 먼저 접한 것도 음악이었고, 아니 농구였을 수도 있을까? 마이클 조던. 어쨌든
예, 음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멋진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하지만 그분들 시선으로 음악 영화를 만들었던 적은 거의 없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백인 음악에 대한 백인 감독들과 백인 배우들이 만든 영화는 꽤 있었어요. 뭐 영국에서도 맨날 만들고 이러니까. 근데 흑인 감독의 시선으로 음악 영화를 만들면 이렇게 되는구나를 스티브 맥퀸이 정말 제대로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몇몇 감독들이 만들긴 했죠. 네, 음악 영화를 만들긴 했지만 너무 범생이었달까? 예,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파이크리 같은 사람도 만들긴 했는데 너무 드라마 쪽에 더 가까웠지 이렇게 음악 자체에 바치는 영화? 이런 영화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스티브 맥퀸 짱짱맨 뭐 이런 결론입니다. 아까 네. 말씀하셨던 그 맨그로브도 그렇고 이 러버스 락도 그렇고 저희가 그 스몰 X라는 네. 아마존 프라임에서 소개되고 있는 그 미니 시리즈 에피소드에서 저희가 다 다뤘거든요. 그래서 네. 자세한 얘기는 그 에피소드를 다시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예, 그 에피소드 118번이네요. 와, 드디어 저희가 찾아드리는 서비스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퍼스트 카우는 117번입니다. 네. 뭐 다시 들으셔도 좋을 것 같은데, 그죠? 예. 네네네. 제이미 씨의 5위 영화는 뭔가요? 예, 제 5위 작품은 지금 넷플릭스에서 보실 수 있는 다큐멘터리와 영화가 약간 접목이 된 그런 작품이 되겠는데, 제목은 Dick Johnson is Dead. 한국 제목으로는 딕 존슨이 죽었습니다. 왜 저는 모르겠죠? 이것도 뭐라 하나 평론가들 사이에서 좋다는 얘기가 조금 돌았지 넷플릭스 보시는 분들한테서 뭐 순위에 오르고 그런 게 아니니까 넷플릭스에서 쏟아지는 영화가 얼마나 많아요. 네. 아, 그 영화들 중에서 하나를 묻혀버린 거지. 네. 저의 알고리즘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직접 들어가서 찾지 않으면은 보기 힘든 그런 영화예요. 네. 넷플릭스 지금 한국에서도 보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작품 접하지 못하신 분들 있으면 보셨으면 좋겠거든요. 네. 특히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들은 조금 울기 쉬울 것 같아요. 저도 보면서 막 또 대성통곡을 했는데 아이고, 예. 너무 기억이 나는 잠깐, 거지. 내용이 이 딕 존슨이 이 영화 감독의 아버님이세요. 네. 그런데 정신과 의사를 평생 하신 분인데 이 디멘샤가 오신 거예요. 아, 네, 치매죠. 그래서 점점 혼자서 일을 할 수가 없고 생활을 할 수 없게 되신 거지. 그래서 병원을 닫고 딸이 있는 뉴욕으로 시애틀에서 2주까지 가야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딸이 부탁을 해요. 아버지랑 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고 그런데 혹시 나랑 같이 영화 찍을 생각 없냐고. 무슨 영화냐 그러니까 아버지가 계속 죽는 장면을 새롭게 찍는 영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다채로운 방법으로 아버지가 계속 죽는 거예요. 다큐멘터리라면서요. 그거를 찍는 과정을 찍은 다큐멘터리. 그런 거군요. 그러면서 죽는 장면들을 보여줘요, 또. 네. 그래서 뭐 어떤 경우는 아버지가 그냥 인도를 걸어가다가 위에서 떨어진 에어컨에 맞고선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차에 치여서 돌아가시거나 아니면은 나무 빔에 맞아서 목에서 피가 나서 돌아가시거나 막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런 거를 굉장히 유머러스하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아버지랑 같이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되는 거를 알고 있잖아요. 아버지도 그렇고 딸도 그렇고. 그래서 그거 같이 만들면서 굉장히 서로 즐거워하고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 거지. 그렇겠네요. 그리고 어떤 장면에서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천국에 가신 거야. 그 천국에 가셔서 먼저 7년 전에 돌아가신 어머니도 거기서 젊은 얼굴로 계시고 그 아버지도 젊은 얼굴로 같이 춤을 막 추는 것도 나오고 좋아하셨던 뭐 뮤지션들이나 배우들도 거기에 있고 그리고 이 아버지가 원래 태어나실 때부터 발가락이 약간 기형이셨어요.
그래서 그게 평생 동안 좀 속상하셨었나 봐. 많이 네. 숨기고 싶어 하시고. 네. 그랬는데 그 천국 장면에서 예수님이 이 아버지 그 발 씻어주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 발이 온전한 발로 바뀌는 장면도 찍어주시고 막 이러는 거야, 딸이. 그래서 이제 그거 보면서 막 울컥울컥하고 계속 그러다가 아이고, 이제, 예. 나중에는 막 이렇게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퓨너럴이라고 그러죠, 여기서는. 네. 이제 장례 절차 하는 거를 또 찍는 장면도 있었는데, 그거 보면서 그 장면에서 완전 갔죠, 제가. 그러셨군요. 네. 왜 가시기 전에 많이 시간을 같이 안 보냈었나 막 이런 자책감도 들고 네. 막 이런저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 누구든지 봐야지 되는 영화가 네. 아닌가 하는 생각이 네. 들더라고요. 네. 아주 세련되게 만들어진 영화는 아니에요. 네. 그냥 평상시 대화하는 것처럼 하는데 너무 좋아요. 인티밋하고 이제 이 사람들을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처럼 느껴져. 나중에 영화 보고 나면은. 네. 넷플릭스 요즘에 많이 보시니까 이 작품을 완전 강추드립니다. 저희 리스트에 이렇게 넷플릭스 영화가 많이 올라갈 줄이야. 그러게. 참, 세상이 이렇게 변하나 봅니다. 그러니까 좋은 영화 없다 네. 그랬는데 있어요. 찾아보면. 그러니까. 잘 찾아봐야 돼, 근데. 그래서 저희가 찾아드리니까 네. 보세요. 말씀드리는 거. 소문난 거는 그렇게 좋지 않은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직접 봐야지 뭐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이 영화는 소문대로 괜찮은 영화였어요. 이런 영화 이렇게 잘 봐줘야지 또 넷플릭스가 이런 영화도 인기가 있구나. 뭐 어차피 걔네는 그 결과로만 판단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게 몇 뭐 명이 스트리밍 했냐가 그게 중요한 다니까. 거니까. 막 정말 허접한 영화 막 100명 본 거보다는 그래도 이런 영화에 힘을 실어주는 게 좋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네. 네, 그럼 이제 4위로 넘어가 볼까요? 네네. 네, 4위는 좀 제가 뒷북인데요. 네, 제이미 씨가 또 너무 뒷북이라고 저한테 뭐라 그러시지 않을까. 어쨌든 저는 이 영화를 올해 봤어요. 올해가 아니죠. 작년에 봤어요. 제이미 씨가 너무나 좋아하시는 영화. 타오르는 여인의 초상입니다. 예, 제이미 씨는 2019년 베스트에 올리셨죠. 네네. 예. 아까 퍼스트 카우도 예. 2019년 베스트에 올라왔었어요. 예. 물론 공식 개봉일은 2019년이었고, 기생충과 같이 프로모션을 다니긴 했습니다만, 제가 본 때 이제 극장 개봉으로 본 거는 2020년이었기 때문에, 네. 극장에서 저는 볼 수가 없었거든요. 예, 2020년에 와이드로 예. 이제 개봉이 됐죠. 예. 네. 그래서 공교롭게도 그리고 이 영화가 제가 작년에 극장에서 마지막으로 본 영화예요. 아, 그 그래요? 이후로는 영화를 극장에서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마지막 영화가 좋았네. 예, 괜찮았죠. 예. 그래서 아직도 저는 두 배우의 행복을 빌고 있습니다. 자, 이 영화는 셀린 시아마, 그러니까 프랑스 감독이죠. 여자 네. 감독이 만든 영화였는데, 일단 저는 이 감독의 영화는 처음 봤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저한테는. 여자 두 명의, 로맨스라고 한다면 로맨스라고 할 수 있는데, 네. 로맨스를 맺기까지의 어떤 되게 넘어야 될 어떤 선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이 좀 있잖아요. 서로 너무 네. 다른 과거를 가지고 있고, 상처를 가지고 있고, 서로를 좀 경계하는 것도 있고 이래서. 근데 그런 격한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그러면서도 그 내면에 끓는 어떤 열정이나 감정 같은 거를 스크린으로 너무 잘 이끌어내가지고. 그게 저는 너무 신기했고, 그리고 이게 드레스를 입은 여자들이 뭔가 이렇게 되게 현대적인 생각을 가지고 나오고 있어서, 우아하면서 아름답고 멋지고 이런 게 다 너무 잘 어우러지는 거예요. 맞아요. 제가 이런 영화를 여자의 입장으로 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좀 행복한 거. 예, 남자 관객분들도 충분히 즐기시겠지만, 왠지 내가 여자이기 때문에 더 이런 스토리를 보고 더 막 매료되어서 끌릴 수 있다는 게 좀 너무 좋다. 이런 경험 진짜 흔치 않거든요. 저는 여자 그쵸. 관객으로서. 근데 이 영화가 저한테 좀 그런 경험을 많이 안겨줬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막 다 이해할 수 있면서 볼 수 있달까? 예.
그래서 아무튼 저는 이 영화가 저의 2020년 4위입니다. 환영합니다. 늦게라도 리스트에 올려주셔서. 네, 드디어 제가 이 세계에 들어왔습니다. 여인의 초상 세계에 들어왔어요. 네. 자, 그럼 제이미 씨 4위는 뭐예요? 예, 제 4위는 네. 진짜 이거 극장에서 보고 싶었는데 네. 이것도 역시 그 스트리밍으로 볼 수밖에 없었는데 네. 제가 진짜 좋아하는 감독 데이비 크로넨버그의 네. 아들인 브랜든 크로넨버그가 네. 만든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 제목이 포제서거든요. 아, 예. 지금 포스터를 봤습니다. 네네, 포스터가 너무 희한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도대체 무슨 장면일까 막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이 브랜든 크로넨버그는 2012년에 만들었던 엔타이바이럴이라는 영화에서부터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아빠 닮은 건가요? 이분 네, 제목들이 심상치 않아. 네. 굉장히 아버지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은데 네. 이 아버지보다 조금 더 나간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아, 이번에는. 그래요? 그럴 수도 있나? 포제서에서 이거 보면서 막 이렇게 흠칫흠칫 놀라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았었고 컨셉 자체가 그러니까 새로운 유니버스를 만든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네. 대체 우주라고 그래야지 되겠죠. 네. 그리고 배경이 토론토인데 2008년인 거예요. 네. 2008년을 현재로 생각을 하고 이제 만드는 거죠. 네. 그래서 대체 우주 세계에서 컨트랙 킬러라고 그래야지 되겠죠. 이 테크놀로지가 다른 쪽으로 발달을 해서 다른 사람 속으로 킬러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뇌파를 이용을 해가지고선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점점 아버님 같네요. 굉장히 뭐라 그러나 그 바디 호러라고 그래야 되죠. 네. 그런 쪽에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고 네. 그래서 이제 들어간 킬러가 진짜 타겟인 사람을 그러니까 암살을 하는 거죠. 네. 암살을 하고 자결을 하는 걸로 끝을 내는 거거든요. 그리고선 이 킬러는 안전하게 다시 자기 몸으로 돌아오는 거지. 아, 네. 소울이네요. 그런 컨셉인데 너무 연기들도 잘하고 연출도 네. 너무 잘한 거예요. 아빠한테 과외 받은 거 아니야? 그리고 이거를 네. 자기가 썼어요. 쓰고 네. 감독을 다 한 거거든요. 이런 아이디어가 너무 대단한 것 같은 거예요. 그 엔타이바이럴 봤을 때도 아이디어 너무 좋았었거든요. 그거는 그 유명인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 유명인이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를 자기 몸에 투입을 시키는 그런 얘기였었거든요. 네, 데이비 크로넨버그의 무슨 더 플라이가 이렇게 집안에 일선으로 흐르는 것 같잖아요. 인간이 이렇게 팔이랑 이렇게 결합되는 그 전설적인 영화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영화에서는 안드레아 라이스보르도 나오고 제니퍼 제이슨 리도 나오고 네. 크리스토퍼 에빗도 나오는데 그 제니퍼 제이슨 리는 그 데이비 크로넨버그 영화에서 나왔었잖아요. 네. 아, 그런 연결고리도 찾아서 볼 수 있는 게 너무 보면서 즐거웠었고 네. 눈이 일단 즐거웠었어요. 네. 그리고 제가 이런 폭력 장면이 나오는 데에서 그러니까 조금 이쁘게 포장하고 그러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사실적으로 묘사되고 되게 잔인하게 표현되는 거를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네. 그 슬래셔 무비처럼 쓸데없이 난도질하는 뭐 이런 게 아니고 진짜 폭력을 행사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그거를 이쁘게 포장하지 않고 그냥 보여주는 걸 좋아하는 논리적인 편이거든요. 타당성이 있는 잔혹함은 괜찮다는 거잖아요. 그죠? 괜찮다기보다는 그거를 더 네. 좋게 평가를 한다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폭력 장면에서 여기서 그런 식으로 묘사를 해요. 폭력적인 장면들을 네. 진짜로 생각지도 못했던 잔인함이 너무 잘 표현이 된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쓸데없이 그 놀래키려고 넣은 게 아니고 네. 그 이야기 스토리에 딱 맞는 장면들이거든요. 네. 특히 제가 아까 그 울프 워커스 얘기할 때처럼 그 샤운 빈이 여기저기 나온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여기 포제서에서도 샤운 빈이 나와요. 네. 대단한 장면에 나오십니다. 네. 찍으시느라 그 나이에 고생을 하셨을 것 같아요. 하여간 그래서 이 영화는 트레일러 보지 마시고 예고편 보지 마시고 제 얘기도 이제 요 정도까지만 들으시고
네, 뭐 더 이상 인포메이션 찾지 마시고 보실 분은 가서 보세요. 네. 이거는 정보 없이 볼수록 더 좋아요. 네. 네. 네, 궁금하긴 하네요. 진짜로 다음 작품들이 어떤 작품들을 만들지 너무 궁금해지는 그런 감독이거든요. 네. 그래서 부디 엔타이 바이럴 만든 다음에 포제서 만들 때까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렸잖아요. 2012년이었었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빨리 다음 작품 보고 싶어요. 네. 3위로 넘어가 볼까요? 네, 3위는 저희가 언급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영화인 것 같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사실 극장 개봉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팬데믹 바로 직전에 이 영화도 개봉이 그쵸. 돼서 팬데믹의 영향을 좀 받았죠. 예, 그거 약간 그 시기가 애매하게 개봉을 했었는데 제목이 좀 특이합니다. 네. Never, Rarely, Sometimes, Always. 저는 이 제목이 대체 뭘까 궁금했어요. 근데 이 제목이 대사로 나오는 장면에서 완전 너무 막 뭐랄까요, 두 손 들었어요. 그러게. 너무 멋지다. 아, 저도 고백하겠습니다. 네. 저도 이 영화가 3위예요. 와,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죠? 저희 역사상 그러게요. 처음인 것 같은데요. 순위가 겹치는 영화가 있다는 거는. 겹친 적은 전에도 있었던 것 같긴 한데 네. 우리가 리스트를 많이 했으니까. 네. 근데 하여간 너무 반갑네요. 이렇게 겹쳐서. 네, 반갑습니다. 제임스 씨 새삼 반갑네요. 그러게. 네, 설정도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음. 예, 펜실베니아의 이제 시골에서 사는 두 여자 고등학생이 둘 다 약간 근데 뭔가 말이 없는 고등학생이에요. 네. 네, 낙태를 하기 위해서 그곳에서는 낙태가 불법이기 때문에 합법인 뉴욕에 오게 되면서 벌어지는 일이죠. 예. 불법이라기보다는 예. 그 보호자를 동반하고 보호자의 허락이 있어야지 그랬었나요? 가능한 거죠. 네, 네. 그래서 그런 게 더 골 때리잖아요. 뭐 어떻게 말하기 싫다고 가족한테 알리기 싫은데 그 가족이 없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게 네. 낙태를 막으려는 또 하나의 장애물로 걸어놓은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것저것 걸어놓은 게 되게 많거든요. 미국 내에서는 주별로 법규가 다르기 때문에 네. 이런 식으로 여자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것들 규정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근데 아무튼 이 영화의 좋은 점은 굉장히 좀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는 여자예요. 그러니까 주인공이 있고 주인공의 친구이자 커즌인, 그러니까 사촌인 조연 배우가 있는데 일단 굉장히 특이한 점은 두 배우가 말이 없어. 전혀 대사가 진짜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뭐랄까 서로 너무 잘 통하고 그런 별로 게 말이 필요 없이 그냥 눈빛으로만도 다 대화가 가능하죠. 네. 그래서 근데 그거를 연출을 해냈다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예. 별 크게 막 이렇게 감정을 폭발하는 일도 없고, 근데 그렇지만 얘네가 얼마나 궁지에 몰려있는지는 알 수 있겠고, 네. 예. 그래서 막 그렇게 이 여자아이들의 힘든 상황을 막 과장해서 보여주지 않지만, 그게 어떤 상황인지 충분히 전달한다는 그 연출력에 너무 놀랐어요. 네. 네. 이거 연출 너무 잘하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조용하게. 근데 마음을 이렇게 울릴 수가 있나. 그러게. 예. 이거 옆으로 빠질 가능성 진짜 많은 주제거든요. 맘만 먹으면 막 괴롭힐 수 있어요. 여자 배우들, 여자 캐릭터들을 마음껏 괴롭힐 수 있는 영화예요. 그리고 뭐, 다른 장면에서도 뭐, 낙태 해주는 병원 앞에서 시위하는 사람들, 그것만 가지고도 영화 한 편 만들 수 있거든. 네. 근데 안 그러잖아, 이 감독이. 너무 드라마틱하게 좋아. 가지 않아요. 예. 너무 좋아, 하지만 너무 좋아. 드라마가 있어. 그래서 그 온전히 이 두 여자아이의 관계에만 집중을 하죠. 네. 네. 그리고 이 여자애들이 굉장히 좀 뭐랄까요? 그럼 야만적인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일단 임신도 원해서 했던 게 아니고 초반에 이제 암시만 나오는데 좀 약간 좀 안 좋게 임신한 것 같고 그리고 슈퍼마켓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매니저가 정말 대놓고 성추행하고 있고 그러게. 예, 근데 얘네들이 굉장히 내성적인 애들이라서 표현을 잘 못해요. 그리고 새 아빠가 있는데 그냥 딸 무시 기본. 그리고 완전 능력 없는 가부장 찐따가 이제 나오죠. 거기다가 예.
개를 만지면서 이상한 말 막 하잖아요. 아, 진짜, 너무 싫어가지고 막 보는데. 진짜 구역질 나잖아요. 예. 근데 근데 그런 남자들 한 번씩 다 보잖아, 여자라면은. 아, 그죠. 아, 근데 너무 그걸 싫어. 여자들이 다 지적하고 말하고 넘어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죠? 그냥, 지금 그냥 넘어가면은 음, 좀 편하게 지낼 수 있으니까 그냥 참고 넘기자,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는 우리 얘기합시다. 그렇게 문화가 바뀐 거지만, 음, 뭐, 정말 너무나 자기 표현을 안 하는 이런 여자애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완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거예요. 네. 참. 근데 펜실베니아에서 뉴욕이 그렇게 먼 거리가 맞아요. 아니잖아요. 그렇게 안 멀죠. 그러니까요. 다른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막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는데도 선뜻 그 호의를 받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네. 조심을 하면서 눈치를 보면서 살았겠어요, 평생을. 그러니까 그거를 막 외향적인 사람들이 보면 답답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대체 왜 저러는 거야? 막 이러면서. 근데 그런 사람들을 저는 영화에서 보여주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세상엔 다 외향적인 사람만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근데 이 아이들이 암튼 험난한 과정을 거쳐서 목표한 바를 이루고 결국에 참 중국 베이커리 있잖아요. 싼 음식 파는 중국 베이커리에 앉아서 드디어 미소를 지으면서 끝나는데, 정말. 그 이후의 삶도 참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뭔가 좀 안도는 하게 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게. 진짜로 네. 이런 영화 보면은 진짜 이렇게 겪는 소녀들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걱정되지. 이 영화의 또 재밌는 점은 그러니까 주연 배우인 시드니 플래니건이 사실은 뮤지션이고 극 중에서도 노래를 잘 부른다는 설정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어쩔 수 없이 남자애랑 같이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한번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표현을 거의 안 하던 주인공이 표현을 하는 거겠죠. 노래를 통해서. 근데 저 그 노래 부를 때 좀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노래 진짜 잘 전달하더라고요. 여기 보면 이제 엄마 역으로 쉐론 반 에튼이라는 요즘에 뜨고 있는 뮤지션이 등장을 합니다. 그분이 이렇게 연기를 하고 계신지는 몰랐네요. 아마 감독하고 그 친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부탁해서 나온 것 같은데 예, 이 작은 영화들이니까 서로 아는 사람들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예, 쉐론 반 에튼의 작년 앨범이 정말 좋거든요. 아, 그래요? 거의 여자 브루스 스프링스톤인데요. 또 이렇게 남자의 비유를 해서 참 안타깝긴 합니다만, 네, 브루스 스프링스톤의 영향을 많이 받은 분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도 뭐 남자가 있지 않고 여자가 있다는 게 얼마나 재밌어. 그래서 혹시 이 영화를 보시게 되면 이분의 앨범도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고, 이 영화의 그래야 음악도 되겠네요. 좀 유명한 인디 뮤지션인 줄리아 홀터라는 되게 유니크한 음악을 하는 분이 맡았어요. 그래서 이제 오톰이 부르는 게 영화 극 중에서 음악은 굉장히 평범했는데 의외로 굉장히 조용조용하지만 날카로운 음악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또 분들이 나오는 또 알찬 영화입니다. 저 감독 얘기 잠깐 하면은 예. 감독이 2017년에 비치 래츠라는 영화를 만들었었거든요. 제가 이 제목을 제이미 씨한테 한번 들은 것 같거든요. 제가 한번 감독을 얘기했을 거예요. 찾아보는데 이거 들어봤는데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 영화도 진짜 괜찮거든요. 네. 한번 두 영화 찾아보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네. 기회가 되시면은. 네,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썬댄스에서 니온한테 팔렸었는데 기생충했던 영화사죠. 그래서 아무튼 상을 받았고 썬댄스에서 베를린에서도 은검상을 수상했어요. 영화를 만들기 전에 플랜드 페어런트후드라고 하죠. 네. 예, 좀 이렇게 낙태를 도와주는 그런 비영리 재단인데 항상 뭔가 정치적인 문제가 나올 때마다 등장하는 그런 단체예요. 낙태 찬반 논쟁 이런 거 할 때. 이분들이 시나리오를 읽고서 만나게 막 도와줬다고 합니다, 여러 사람들을.
네. 그래서 여기에서 네. 이 어텀한테 네. 그 질문하는 분 있잖아요. 네. 병원에서 설문지 표기하시는 분, 그분도 진짜 소셜 워커래요. 거기에서 근데 일하시는. 그런 것 같았어요, 왠지. 그래서 네. 거기서 직접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출연을 했다 그러더라고. 저는 이런 식으로 미국 감독들이 리얼리즘이 강한 영화를 만들면서 네. 실제 비전문 배우들을 데리고 와서 그 사람들이 뭔가 보여줄 어떤 자연스러움, 그런 것들 영화에 담아내는 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더 현실성이 저도 있고. 굉장히 네.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물론 연출을 잘해야 되긴 하지만 그런 영화들이 좀 요즘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그런 이런 식의 좀 약자와 뭐랄까요, 좀 없는 계급의 이야기를 할 때 많이들 이런 방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올해 되게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 영화이기도 해요. 올해가 아니네요. 작년에. 아우, 자꾸 헷갈려. 그 2020년에 네. 그 탑10 영화 뽑을 때 빠지지 않고 다 올라가는 작품이거든요, 이 작품이. 네. 그런데 솔직히 보는 거를 이 작품도 많이 미뤘었어요, 저도. 또 이제 힘들까봐. 네, 스트레스 네. 받을까봐. 네, 역시 스트레스 받긴 했는데, 그래도 보길 잘했다 생각을 네. 하는 그런 작품입니다. 네, 지금 뭐 미국에서는 여러 플랫폼으로 유료로 보실 수 있고, HBO Max를 구독하고 계시면 HBO Max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저도 3위가 Never Rarely, Sometimes Always 이 같은 영화거든요. 그래서 네. 같은 순위에 어떻게 우연히도 뽑았습니다. 네. 작품을. 아, 다시 한번 막 이 제목 읽을 때마다 그 장면이 떠올라가지고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러게요. 네, 너무 마음이 아픈 장면이었어. 네네. 자, 그러면 2위로 넘어가 볼까요? 예, 저희 2위가 참 좀 죄송하긴 한데, 음. 미개봉작입니다. 왜 그래요? 네. 약간 반칙인가, 이것도? 네. 개봉은 올해 초에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제목은 애플이라는 영화인데요. 예, 애플? 애플, 사과. 예, 애플이라는 영화고, 그리스 영화입니다. 메이드 인 그리스예요. 예, 그리스 하면 혹시 생각나는 감독 없으십니까, 최근에? 예. 최근에. 예. 그 요즘에- 감독 거예요? 예, 아니요, 그 감독과 연관이 있는 감독입니다. 예. 그러니까 압스터하고 페이버릿을 만들었던 요고스 란티모스 감독이 이제 그리스의 감독으로 유명하잖아요. 네, 이제 그 요고스 란티모스의 데뷔작이었죠. 독투스. 독투스에서 조감독을 맡았던 크리스터스 니카우 감독의 영화입니다. 약간 이렇게 묶여서 요 그리스 분들 있잖아요. 좀 특이한 코미디 만드시는 분들. 이게 웃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약간 이상한데 이런 스타일리시한 영화를 만드시는 분들을 엮어서 New Weird Greek Cinema라고 부른다고 해요. 그래서 weird라는 거는 이상한데 뭐 이런 거죠. 예. 스타일리시한 이상한 영화를 만드시는 분들. 그리스가 망하면서 등장하신 좀 좋은 영향 중에 하나입니다. 나라에 너무 이상한 일이 많이 벌어지니까 그런 것들이 약간 부조리하게 당기는 그런 영화들을 만드는 것 같아요. 베니스에서 첫 공개된 영화였고 약간 근미래의 가상의 이야기예요. 갑자기 사람들이 기억을 잃게 되는 그런 미래가 배경입니다. 근데 갑자기 이렇게 사람들이 기억을 잃으면서 자기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자기가 살았던 것도 모르고 완전히 이렇게 텅 비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마치 전염병처럼 퍼지게 되면서 정부에서 공공보건의 문제로 인지를 하고 이거를 따로 감독을 해서 아이덴티티를 이제 다시 만들어주는 그런 부서를 병원과 함께 운영을 합니다. 이게 그런 설정의 어떤 미래예요. 그래서 기억 상실증에 걸리면 이제 정부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의사의 감독하에 새로운 집에서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폴라로이드로 기록을 해야 돼요.
굉장히 힙스터적인 감각으로 기록을 해야 됩니다. 약간 메멘토 생각나네요. 예. 그런 분위기하고는 아주 다릅니다. 예. 스릴 없고요. 예. 뭐, 결말 없습니다. 예. 결말 없어요? 예, 결말 없습니다. 이렇게 뭔가 결말이 내야 된다는 이런 압박감 없습니다. 보여주는 거는 이제 그런 상황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가 굉장히 독특하게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공이 이제 매번 카세트 테이프를 받아요. 카세트 테이프에 지시사항 같은 게 녹음이 되어 있어요. 약간 1984 같은 느낌이 나는데, 그래서 그 카세트 테이프의 지시사항을 듣고 매일 그걸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폴라로이드로 그 위트니스랑 같이 찍어가지고, 내가 이걸 했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공원에 뭐 간다거나 아니면 뭐 이제 바에 가서 여자를 만나야 된다거나 뭐 여자와 잠을 자야 된다거나 뭐 이런 디테일한 것까지 다 하는데 그 요고스 란티모스 감독도 그렇지만 굉장히 드라이하고 그러니까 영화 전반의 톤이 이분은 굉장히 미니멀하고 그 카스트 테이프, 폴라로이드 이런 게 등장을 하니까 이게 빈티지한 그런 감각이 있고요. 그러면서도 영화는 전반적으로 따뜻합니다. 되게 특이한 감각이에요. 비율은 4대3이고요. 왜 아니겠어요? 4대3이고요. 빈티지잖아. 네, 여기서 주인공이 기억을 잃고도 이제 계속하는 일상적인 행위가 사과를 먹는 거예요. 이제 사과. 약간 민감요법처럼 사과가 기억력을 좋게 해준다. 이런 속성이 있는 세상입니다. 참 너무 특이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올해 본 영화 중에 가장 특이한 영화였어요. 이 영화가. 아까 아마 제이미 씨가 말씀하신 그 크로넨버그 영화급의 특이함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이분을 또 이제 알아본 그 미국의 거대 매니지먼트 회사가 있는데 CAA라고요. 거기서 이제 영화 제작에도 관여를 하거든요. 왜냐면 스타들을 데리고 있기 때문에. CAA의 봉준호를 담당하고 계시는 매니저가 이분을 또 컨택해서 다음 영화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헐리우드에 뭐 이제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이제 올해 2월에 아마도 개봉이 될 것 같습니다. 기다려지네요. 네. 그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근데 전혀 뭔가 극적인 이런 재미는 없어요. 그냥 그 설정 자체와 그 주인공이 뭐 굉장히 이분도 이제 말이 없어요. 전반적으로 아까 그 영화도 그렇지만 말이 없이 어떤 분위기와 스타일이 주는 재미가 있어요. 근데 저는 약간 이렇게 새로운 스타일 보는 걸 좋아하는 관객이어서 저한테는 되게 인상적인 영화였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좀 스타일리시한 영화들 좋아하시는 분들이 보시면 이게 또 힙하구나 이런 느낌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제이미 씨의 2위로 가보겠습니다. 네, 제 2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너블스 락이거든요. 네. 그래서 와, 제이미 씨 2위! 그래서 아마존 프라임에서 지금 보실 수 있는데 스몰 X라는 그 시리즈, 미니 시리즈에서 에피소드 2번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까지 말했으면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좀 찾아보셔요. 재밌습니다. 아니면 그냥 뭐 일하시는데 배경으로 틀어놔도 돼요. 그래도 될 것 같아요, 솔직히. 음악도 너무 좋고 예. 진짜로 분위기 있고 열정적이고 멋있는 영화입니다. 자, 그러면 1위만 남았네요. 지금까지 안 나온 영화가 저 한 편 있는 것 같은데. 한 편밖에 없죠. 네, 두 사람 입에서 안 나온 영화가 한 편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같은 영화를 뽑았나 봐요. 같은 영화를 한 경우가 있었던가요? 글쎄요. 네. 있나요? 그런 것 같아요. 네. 뭐, 자, 두두두두두두두, 저희의 베스트 1위. 짜잔. 짜잔! 동시에 외쳐봐야 되나요? 네, 그럴까요? 네. 하나, 둘, 셋. 노매드랜드. 노매드랜드. 예. 예, 발음은 조금 달랐습니다만. 네. 같은 영화입니다. 클로이 자오 감독이 예. 연출한 작품인데, 이야, 이거는 저는 지금 막 생각이 나긴 했지만, 에픽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영화가 에픽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저는 미국에서 많이 쓰는 표현인데, hands down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네, 두 손을 내린다는 뜻인데,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한국말로 하려면. 뭐, 더할 나위 없이, hands 모두 down입니다. 만장일치하는, 그런 작품이 되겠죠. 네.
이 영화 진짜 아카데미상 안 받으면 너무 화날 것 같은데. 안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진짜 뭔가가 크게 네.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영화도 역시, 네. 아까 말씀드렸던 미나리처럼 12월 중에 일주일 동안 인터넷 상에서 공개가 됐었거든요. 네. 그리고 정식 개봉은 2월 19일 날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미나리는 2월 12일이고 노매드랜드는 2월 19일. 그래서 이렇게 지금 개봉이 공식적으로 돼요. 볼 수가 없어요. 음, 네, 안타깝게도. 네. 그래서 2월 19일 날 개봉을 할 예정이니까 그때 꼭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진짜 극장에서 봐야 되는데 이 영화는. 극장에서 저도 보면 극장에서 못 참 봤잖아요. 어떤 기분일지 모르겠습니다. 네. 진짜 멋있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노맨랜드는 저희가 에피소드에서 121번 에피소드죠. 거기에서 다뤘어요, 이미. 이제 잘 찾아주시네요. 아까 찾을 때 다 같이 네. 찾았어요. 네. 또 얘기 나올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이 영화에서는 프란시스 맥도먼 연기가 진짜 대단하잖아요. 네. 이런 걸 보고 진짜 내공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까 그렇죠. 미나리에서 윤여정 씨 연기도 그랬고, 네. 이거는 일평생 이 연기에 몰입하시지 않으신 분들은 불가능한 그런 내공이 아닐까. 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연기를 오랫동안 하신 분들은 내가 어떤 삶을 그려보고 싶다 이런 방향들이 분명히 있으실 테니까 더 막 깊게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가볍게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한 개인의 삶에 들어갈 때 되게 좀 깊게 들어가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변 그 캐릭터나 인물들을 빛내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잘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혼자 잘났다 이런 거 아니고. 주인공으로 빛나는 게 아니고 옆에 있는 사람들 같이 빛나게 만들어주는 거지. 네. 그런 면에서도 되게 멋있는 연기였었고. 네, 어쨌든 이 영화는 여성 중년의 삶에 대한 이야기고, 예, 어떻게 자기가 나이 들어가고 돈이 없음에도 자유롭고 독립적이면서 긍지를 가진 인간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이야기라고 저는 봤습니다. 네. 그리고 뭐 말씀드릴 거는 네. 그거밖에 없어요. 이 캐릭터 불쌍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오픈 마인드로 보세요. 네, 그러면은 네. 굉장히 즐기실 수 있습니다. 이게 불쌍하다고 덮어놓고 보기 시작하면, 음. 약간 이럴 것 같아요. 이거 뭐지? 막 뭘 중간에 얘기하자는 그렇게 거지? 되는데. 막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팁으로 드릴게요. 불쌍한 사람 얘기 아닙니다. 우리의 기준으로는 불쌍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영화는 그것을 극복해냅니다. 네. 하지만 저는 좀 노후 준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글쎄요. 저는 이거 보면서 그런 생각이 더 들었어요. 손바닥만한 자기 공간 마련하려고 평생 그렇게 숨도 제대로 못 쉬면서 일을 하기보다는 하루하루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만족스럽게 사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보는 사람마다 테이크어웨이가 다르겠지만 저는 그런 식으로 오늘 하루 내가 마음에 드는 영화 보고 맛난 음식 먹고 좋아하는 사람 얼굴 한번 보고 그리고 해지는 거 보고 뭐 이런 거에서 저는 만족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고마운 영화였어요. 네. 그리고 약간 아까 말씀드린 소울하고도 좀 연관성이 있는 그런 삶의 자세인 것 같긴 합니다만. 그러게요. 네.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네. 작품입니다. 왜냐면 저는 또 이 영화가 좋은 게 반복되는 얘기긴 하지만 그 가난에 대해서 얘기하는 영화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서로의 관점을 가지고 가난한 삶과 공공한 삶과 힘겨운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아니면 이제 소외된 사람들의 이야기라든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대표적인 미국 감독으로는 지금 숀 베이커가 있잖아요. 플로리다 프로젝트를 네. 만들었던. 그러니까 그렇게 접근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클로에 자오처럼 이렇게 접근을 하는 사람은 저는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예, 가난하고 공공하고 약간 좀 불편한 삶을 절대 드라마틱하게 끌고 가지 않는, 그러니까 볼거리로 만들지 않는, 그거보다는 인물의 반짝이는 모습과 어떤 꿈꾸는 순간들에 초점을 맞추는, 그게 근데 솔직히 저는 미국 라이프의 매력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런 지점들을 잘 포착해낸 것 같습니다. 저는 진짜 기회가 되면은 이 영화 큰 스크린에서 보는 게
진짜 바람입니다. 올해의 바람. 예. 그래서 약간 그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영화가 굉장히 낭만적인 영화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땅을 딛고 서서 이렇게 먼 곳을 바라보고 꿈을 꾸고 그냥 오늘을 사랑하고 이거 자체가 너무 낭만인 거야 사실. 그래서 약간 이 영화가 좀 크게 다가오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 긴 시간에 걸쳐서 네. 2020년 베스트 필름스를 얘기를 해봤습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저희가 2020년을 그래도 영화를 잘 보면서 버텨낸 것 같죠, 제이미 씨? 그러게요. 어떻게 네. 운 좋게도 스트리밍 쪽에서 좋은 작품들이 많이 나왔고, 이럴 때는 큰 작품보다는 작은 작품들이 빛나게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예. 아주 괜찮은 작품 없는 한 해가 아닐까 막 이런 걱정도 했었는데 쓸데없는 네. 걱정이었어요. 근데 되게 신기한 것은 모두 다 팬데믹을 예상하고 만든 영화들은 아닐 텐데, 진짜 오묘하게 뭔가 시기하고 맞물리는 그런 지점들이 있어서, 역시 아티스트는 뭔가 날카롭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해줘요. 저는 솔직히 그렇게 약간 세상을 먼저 가서 생각하는 영화들을 되게 좋아하고, 그러면서 그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가르치고 이런 게 아니고, 뭔가 예민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민하게 포착해서 그것을 굉장히 아름답고 멋지고, 뭐 아니면 볼만하게 만들어서 보여주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점에서 솔직히 발견한 사람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올해도 저희가 영화를 잘 볼 수 있겠죠? 그랬으면 좋겠는데, 네. 뭐 아마 연말쯤 돼야지 극장에 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음. 그리고 저는 한 가지 좀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아, 뭐예요? 하하하. 제가 개인적 사정으로 인해서, 네. 2월까지는 네. 이 팝콘 토크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예. 이 에피소드를 끝으로 제가 잠깐 동안 좀 휴지기를 가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네. 예. 2월이 지나고 봄이 오면, 다시 만나 뵐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동안에는 제이미 씨가 정말 2배로 재미있는, 아마 3배로 재밌을 수도, 그래서 제가 다시 못 돌아올 수도, 뭐 이런, 에피소드를 왜 만들어 주실 그런 얘기를 예정입니다. 해요? 네. 하여간 제가 열심히 땜빵은 해보겠지만 땜빵이랑요, 제이미 씨. 땜빵이죠. 아닙니다. 둘이서 제이미 같이 씨의 스페셜 에디션입니다. 둘이서 같이 얘기를 해야지 재밌는 거지. 예. 제니스 씨 없으신 동안에도 제가 열심히 에피소드를 어떻게 마련을 해볼 테니까 네. 조금 혼자서 말해서 재미없게 되더라도 네. 참아주시고 조금만 참으시면 금방 와요, 다시. 아니에요. 뭘 참아요. 제이미 씨 잘하시면서 그러시네. 아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희는 에피소드가 계속 업로드가 되니까요. 꾸준히 계속 들어주십시오. 네. 아무튼 제이미 씨 근데 혹시 혼자서 원더우먼 하실 예정이세요? 뭐 원하신다면은 다시 돌아오셨을 때 같이 얘기해도 됩니다. 아니요, 별점 먼저 던지고 가려고요. 아, 뭡니까 이거? 이거 먼저 그럼 안 될까? 네. 그러세요. 던지세요. 하나? 그럼 소울하고 원더우먼 합시다. 별점만 합시다 먼저. 예, 저 원더우먼은 하나고 소울은 3개? 하나요? 네. 그렇구나. 저는 원더우먼은 2개 반이고 네. 소울은 3개? 네. 2개 반이요? 뭐 예. 잘된 영화는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 그렇게 막 황당무계한 건 아니었어요. 그냥 1편보다 재미가 많이 떨어졌달까? 제가 1편도 재미가 없게 봐서. 저는 1편에서는 조금 감동적이긴 했어요. 왜냐면은 여자를 주인공으로 한 액션 영화가 이렇게 진짜 여자 전사처럼 표현이 되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네. 자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니어서. 자, 맛보기는 여기까지. 예. 그랬으니까. 예. 싸움 날 뻔했네. 자, 그러면은 예. 가시기 전에 네. 우리 에피소드 어디서 들을 수 있는지
네. 얘기 좀 해주시고 가세요. 네, 2021년에도 팝콘 토크는 계속됩니다. 예, 아이튠스와 네이버 오디오 클립, 유튜브, 사운드 클라우드 이렇게 다양한 플랫폼으로 저희 팝콘 토크를 들으실 수 있고요. 각각의 플랫폼에 다 댓글을 달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보고 또 답변을 달아드릴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저희 인스타그램 계정인 jj_팝콘_토크에서도 들어오셔서 라이크와 댓글을 달아주시면 저희가 다 챙겨보고 네, 다 보고 있습니다. 매일 받고 있고요. 저희가 이 요구들을 어떻게 집어넣을 것인가 이런 거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내 얘기 못 봤나? 왜 이 사람들은 내 얘기를 이렇게 반영을 안 하나 하시는 분들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네. 네. 네. 편하게 와서 대화를 나눠주세요. 네. 네. 새해 인사도 나누고 예. 다뤄주면은 좋겠다 싶은 그런 영화들 있으면 남겨주시고. 네. 모든 게 혹시나- 오픈입니다. 네, 혹시나 저희가 놓치는 뭐 스트리밍 서비스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좀 뭐 챙겨주셔도 되고요. 예, 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도 모두 함께 즐겁게 영화를 봅시다. 네. 목표, 극장 가기. 사실 저는 포기했는데, 네. 예, 저는 극장 가고 싶어요. 워너 미디어의 횡포로 인해 더 음. 이상 극장을 못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저는 갈 거예요. 네, 화이팅! 백신 맞으면은 제일 먼저 뛰어갈 겁니다. 뉴저지는 오픈을 했군요. 뉴저지는 오픈한 지 오래됐어요. 네, 네, 시티는 아직, 네, 모르겠습니다. 뭐, 그냥 이제는 사람들이 다 포기한 것 같은데. 네, 그러면은 저희 베스트 네. 이제 여기서 긴 시간, 정말 긴 시간이었네요. 오랫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2020년 베스트지만 여전히 볼 수 있는 영화들이고, 앞으로도 계속 회자될 영화들이 많기 때문에 네네.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절대 네네. 늦지 않았어요! 네. 그렇죠. 이거 다 못 보신 영화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이거 참고하시고 앞으로 1년 동안 놓치지 말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저희는 그럼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네. 네. 자,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에도 잘 부탁드려요. 건강하세요. 해피 뉴 이어! 빠이빠이.